많이 오셨네요. 지부장님 조직력 짱입니다. 지부장님 별로 많이 오신 것 같은데요. 반갑습니다. 재능교육 지부장 유명자 투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투쟁! 정말 이상해요. 화요일날 거리 특강 때마다 날씨가 오늘로 우리 몇 차죠? 날씨가 좋았던 적이 정말 5손가락 안에도 안 되는 것 같아서 5월의 날씨에 이런 날씨에서 또 거리 특강을 하게 되리라고 예상을 못했는데 저들이 참 우리의 항상 이 자리에 오시는 분들 뭐 교수분들도 있고 그랬지만 오늘처럼 특히 현장에서 싸우는 노동자이고 현재도 현장에서 노동자로 그리고 조금은 그 노동의 현실을 바꿔보려고 또 비례 후보로 나오셨었던 지부장님 모시고 거리 특강을 하게 돼서 좀 마음이 남다른데요. 제가 어제 후일담을 잠깐 들었습니다. 어제 성공회대 노동대가 끝나고 나서 청강생들 몇 명과 뒤풀이를 했는데 진보신당 당원이었어요. 우리 김순자 후보님께서 당선이 안 될 거라는 생각을 한 번도 해보신 적이 없답니다. 꼭 국회로 가실 줄 알았는데 그거는 결국은 김순자 지부장님이 국회로 가는 게 아니라 진보신당이 정말 정당으로서 유지될 거라고 반드시 확신을 하셨었을 거라는 그런 얘기 같은데요. 참 이 선본이 좀 선거운동을 좀 삐리하게 하신 건지 아니면 유권자들한테 문제가 있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이 자리에 또 선거운동 4.1 총선 후에 만나뵙게 돼서 너무 감사드리고 일부러 이렇게 저희 거리 특강에 해주셔서 제 마이크를 든 김에 우리 깊게 포옹을 했지만 감사 인사 꼭 드리고요. 임찬용 동지가 사회를 보면서 굉장히 암울하게 우리의 전망을 얘기했는데요. 저는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비록 우리가 힘들고 그리고 총연맹이 전체 대표자 수련회에 대해서 각 단위의 노조 대표자들과 결의했던 총파업이 정말 우리 몇 년 동안 10여 년 가까이 했던 뻥파업이 또 될지라도 우리가 현장에서 최전선에서 항상 이렇게 어떤 두려움도 마다하지 않고 투쟁하는 앞장서서 투쟁하는 노동자들이 있고 그리고 그들과 함께 항상 이 자리를 지켜주시는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연대 동지들이 있고 그리고 우리가 끝까지 싸움을 우리의 원칙과 그리고 우리의 정당한 요구를 가지고 굴복하지 않는다면 우리들이 있는 한 절대로 우리 대한민국 사회에 반드시 노동자 세상은 올 거라고 믿습니다. 요새 특히 제 페북에서 저희 팬층들 성향이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자본주의 박살이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씁니다. 요즘 따라서 왜 이렇게 자본주의 체제에서 살기를 사는데 수능을 했던 이 많은 민중들이 왜 이렇게 자본주의 박살, 자본주의 철폐를 외칠까? 그만큼 우리 노동자 민중들이 그만큼 더 이상은 자본주의 체제에서 우리의 삶을 영위하기 힘들 거나 이제 몸소 체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 마음을 갖고 다시 한번 저희가 가깝게는 87년, 멀게는 제가 어제 오랜만에 저희 투쟁 경과를 우리 성공회대 노동대학에 가서 뭐 노조에 계신 분들도 있고 일반 시민들 그런 분들 앞에서 제가 이 말을 했습니다. 제가 학생운동가 한 번도 해보지도 않고 처음으로 제가 노동운동사를 학습했던 그 책 중에서 가장 충격적으로 처음 알게 된 사건이 1929년 원산 총파업이었다. 그 암울했던 식민지 시대에 그렇게 제휴회사의 노동자들, 일개의 노동자들이 파업으로 인해서 한 도시 전체를 마비시키고 전국을 떠들썩하게 하고 심지어는 국제적으로 외국의 노동자들까지도 그 총파업을 지지할 정도의 그런 총파업이 우리 역사에 그것도 일제시대 가장 암울한 시기에 그런 힘찬 전체 노동자들의 총파업이 있었다는 걸 그 당시에 참 학습하면서 굉장히 충격이었고 저는 지금도 그런 제2의 원산 총파업에 로망이 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저희도 반드시 멀지 않은 시기에
그런 노동자들이 불꽃처럼 일어나는 투쟁이 반드시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앞장서서 이렇게 노동자들과 함께하는, 그리고 그냥 연대 투쟁이 아니라 이런 투쟁사업장에 와서 이 연대하는 투쟁을 내 싸움으로 함께 하고자 하는 동지들과 있다면 우리 반드시 그런 세상 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이런 날씨, 화요일만 되면 이렇게 좀 고난을 주는 날씨임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앞에서 또 마이크 들고 특강을 하실 강사분도 계시니까 우리 좀 집중해서, 그리고 경청해서 함께 이 거리 특강 나머지 시간 힘차게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제! 예, 동지 여러분 반갑습니다. 근데 오늘도 저 한국노총도 집회하네요. 난 한국노총 집회하는 줄 알았더만 하필이면 또 내가 또 한마디 하려고 했더만 저 시끄럽게 자꾸 해서가 귀에 잘 듣길란가 모르겠습니다. 좀 크게 할게요. 귀에 잘 들립니까? 예, 감사합니다. 저는 아침에 올라왔고요. 10시 20분 KTX로 올라왔습니다. 올라온 이유는 재능에 올 때 정몽준 사무국을 한번 들려야 되겠다. 이래가 경사겸회가 오늘 하루 휴가를 내고 정몽준 사무국을 들렀어. 또 국회의사당 또 거기도 갔더니만 김순자가 얼마나 겁난지 다 도망가고 한 사람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앞에다가 서가 붙여놓고 왔습니다. 김순자가 오니까 다 쥐새끼매로 다 도망가고 없네. 그러니까 내 조만간에 또 온다고 이렇게 적어놓고 그리고 왔습니다. 왔는데 하여튼 뭐 동지 여러분 고생이 많습니다. 뭐 좀 가까운 것 같으면 이렇게 계속 와가 연대 좀 하고 이렇게 막 팍팍 좀 밀고 했으면 좋겠구만. 뭐 또 길이 너무 멀다 보니 또 그런 핑계로 이렇게 뭐 자다가 한 번씩 얼굴 내비면서 또 뭐 지가 잘했다고 또 나와가 또 이래 또 연설도 하고 이렇게 했네요. 근데 여러 가지로 고생이 많고 힘듭니다. 힘든 거 자본가들은 뭐 재능이나 과학대나 다 똑같은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또 저기를 갔다 왔습니다. 홍대 또 그거 가니까 거기 또 그 나름대로 문제가 있더라고요. 또 뭐 그건 오빠야들이 문제라. 경기 오빠야들이 삐리삐리하게 나노. 그래 내가 그거 가서 오빠야들이 이하는 문제네. 다른 게 아니고 언니가 문제가 아니고 그래 이야기하고 왔습니다. 하고 왔는데 거기도 아까 제가 가서 그분들한테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노조는 절대 예쁘게 해야 안 되더라고요. 무식하게 해야 돼. 무식하게 밀어붙여야지 예쁘게 가는 되는 일이 아니더라고. 그래서 무식하게 하라고 그래 이야기했습니다. 예, 우리 또 영은이 동지도 우리도 무식하게 하는 거 다 알잖아요. 노조는 절대 예쁘게 하면 안 되고 유식하게 하면 안 돼요. 무조건 무식하게 밀어붙여야 돼. 처음에 딱 밀어붙이가 대화를 딱 꺾어놔야 두 번 다시 안 쳐들지. 대충 꺾어놓으면 홍대매를 또 버섯처럼 일나가 또 사람 힘들게 한다고. 그 싸우려면 힘든다 이거. 한 번에만 절단 내부야 돼. 경상도 말로 완 절단 내부 뭐 집까지 이렇게 두분 몸 뜯는다니까요. 예, 맞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를 오늘 또 우리 내하고 나란히 앉았던 분이 저를 일에 간을 키운 분입니다. 우리 일반노조 울산 지역연대 노동조합 우리 김덕상 위원장님. 김덕상 위원장 인상 하서 진짜 예. 오늘 저를 이렇게 유명 인사로 만들어줬으니까 오늘 그 지은 죄를 좀 갚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오늘 특별히 모시고 왔습니다. KTX비까지 내가 또 물어가면서 그래 좀 갚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고 뭐 어디 없이 다 똑같습니다. 저는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1시간 마음대로 할까요? 저 이야기 다 하려면 3시간에도 다 이야기 못합니다. 얼마나 구구절절 사연이 많은지 참 편지로도 다 못 씁니다. 못 쓸 정도로 이런 사연이 많습니다. 뭐 동지 여러분들 뭐 재능에 계시는 분들도 있고 또 선배암의 노동자분들도 계시는 것 같습니다. 가는데 뭐 노동한 지 2006년도 가입해가 뭐 지가 얼마나 짜들어 했는가 모르겠다 이렇게 또 받아들이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저 나름대로 뭐 열심히 하려고도 하고
앞으로도 하겠습니다. 하려고 하고 있고 이번에 진보 신당에서 비례대표로 내세운 것도 아마 그런 부분이 아마 작용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2007년도 또 투쟁한 결과에 요 인권위원회 저 앞에 있대요. 그 해에 인권위원회 상도 받고 또 여성 디딤돌상 그걸 받았습니다. 인권위원회 상 받을 때 학교에다 공갈 좀 쳤습니다. 상금 1000만원 나왔다. 이래가 프랭카드를 막 대문짝만하게 맞춰가지고 그러니까 붙여놓고 그래 그것도 투쟁이래 투쟁. 투쟁이 다른 게 아니고 別게 아니더라고. 그래서 이제 학교 길을 좀 죽여놨습니다. 길을 좀 죽여놓고 이렇게 했는데 우리가 2006년도 이제 그슬로 올라가자면 2006년도 저는 뭐 전에 2003년도 학교에 입사를 했습니다. 2003년도 어떻게 입사를 하게 됐냐 하면은 나이가 50이 돼 가니까 갈 곳이 없더라고. 직장을 구하려니까 구할 데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식당에도 가려니까 식당에도 나이 많다고 서빙은 안 된답니다. 그냥 설거지 하는 이쪽이 되고 안 된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럼 청소하는 쪽을 한번 가보자 싶어서 우리 옆집에 아저씨가 그 울산과학대 경비를 했어요. 그래서 아저씨 저도 그거 하나 넣어주세요 이렇게 부탁을 했더니만 한 3개월이 지나니까 이력서를 가지고 오래요. 그래서 또 갔습니다. 가니까 저는 학교에는 비정규직이 있는 줄도 몰랐습니다. 직장생활하고 처음 해보는 사람이 몰라서 그냥 먼저 학교에 입사를 하면 학교에 고용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 학교에 고용이 안 되고 지금의 그 남구청장 하는 김두겸 씨가 우리 그때 사장이더라고요. 경비랑 청소랑 같은 업체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대한경구사라는데 제가 입사를 처음에 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저는 참 기대도 컸습니다. 와 참 지성인들이 있는 대학은 어떨까. 제가 배우지를 못했기 때문에 굉장히 좋았습니다. 직장이라고 처음 잡아가는데 지성인들이 있는 대학은 어떨까. 얼마나 많이 배우면은 참 교수님이 될까. 또 얼마나 훌륭하면 학장님이 될까. 이런 참 부풀은 기대를 가지고 또 이제 우리 내 자식 같은 학생들 청소도 좀 해주면 보람도 좀 있을 것 같았고 그래서 큰 부푼 꿈을 가지고 학교에 처음 입사를 했습니다. 가니까 아니나 다르게 건물도 또 얼마나 좋습니까? 좋은 위치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탁 들어갈 때 또 엘리베이터를 탁 타니까 어떤 글귀가 있느냐 하면은 책을 읽고 지식을 얻는 것은 약한 자를 돕고 사랑할 힘을 얻기 위함이니라. 이런 표가 엘리베이터 앞에 탁 붙어 있더라고요. 와 참 멋지다. 내가 진짜 이런 멋진 대학에 이 참 청소일을 하러 왔으니까 직장을 얼마나 내가 잘 구했노. 이런 생각을 가지고 처음에 입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입사를 또 하니까 내 생각하고는 다른 점이 많더라고요. 제가 처음에 입사했을 때 주간에 2명이 하고 주간에 야간에 2명이 하고 주간에 11명이 청소를 하더라고요. 하는데 관리자가 4명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뭐 11명이 청소하는데 무슨 관리자가 이렇게 많을까. 자 관리자 한 사람은 우리 중에 여자분을 하나 관리자로 세우더라고요. 한 사람 학교 반장이 또 있어요. 그 다음에 대한경보사 김 부장이라는 사람이 또 반 중간관리자 또 있습니다. 그때는 경비하고 청소를 함께 했기 때문에 경비 반장을 또 반장으로 하나 내셔놨더라고요. 그래서 관리자가 4명이나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냥 청소를 했습니다. 하니까 처음에 제가 들어가가 하는데 나는 하청은 또 뭐 울산에는 대기업들이 많다는 현대중공업, 현대자동차 이런 데가 있었기 때문에 저는 또 뭐 노동조합 하면 안 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뭐 시키면 시킬 대로 하고 주면 주는 대로 받아야 되는가 보다 이렇게 하면서 했는데도 어딘가 모르게 한쪽에 불편한 데가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은 우리는 그때 들어가니까 지경 청소하는 노동자들이 있더라고요. 그 당시에 5명이나 있대. 5명이 있는데 그분들은 임금을 얼마 받는지도 처음에는 몰랐어요. 그랬더니만 나중에 이제 우리 은행이 이제 옆에 자리를 하고 있으니까 은행 직원들하고 우리가 상당히 청소를 해주다 보니까 의대관계가 좋았어요. 이모님들 커피 한잔 하십시오 이렇게도 하고 이래서 의대관계가 굉장히 좋았어요. 그래서 한 번은 어느 날 이렇게 같이 앉아서 이야기하는 날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모야들은 봉급을 얼마 받느냐 물어요. 그때 우리 60만원 받았어요. 2003년도 그 당시에 60만원 받았는데 이모야들 봉급 얼마 받나 이래 60만원 받는다니까 에이 거짓말 이러는구나.
아니다, 언니가 왜 거짓말해? 이랬더만. 그래서 이제 봉급을 그 신하단위에서 타가니까 은행 직원이 너무도 잘 알더라고요. 그래서 2003년도 그때 250만 원 받는다. 그때 내가 4배더라고, 4배. 상여금 1000%에 240만 원 받는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와 진짜 너무 많이 받구나 그런 생각 그때 알게 됐습니다. 자기네들 우리한테 미안하니까 말로 안 하니까 우리보다 많이 받는다는 거 알아도 얼마 받는지는 몰랐습니다. 그런 식으로 했고 그게 이제 가장 분노의 첫 원인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있으니까 이제 우리를 당직이라는 명목을 붙이가 토요일날 일요일날 주 5일 근무를 하는데 당직이라는 명목을 붙이가 공짜로 그냥 당직을 4개씩 썼습니다. 그러니까 토요일 일요일 쉬니까 한 주만 쉬는 거지 한 주는 못 쉬는 거죠. 토요일날은 못 쉬는 거죠. 자 그런 식으로 했고 첫째 밥을 안 주니까 막 불편해 죽겠는 거예요. 밥을 안 주니까. 그리고 밥을 안 주니까 우리가 처음에 도시락을 사왔어요. 사가와가 이제 짜투리기 공간 계단 밑에 이렇게 나는 계단 밑에는 안 있었는데 2000년도 들어오신 분은 다 계단 밑에 있었다더라고요. 그래서 계단 밑에 있고 밥을 안 주니까 집 갔다 온 사람은 가가 먹고 오기도 하고 또 도시락을 사가 오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이러니까 제가 들어가 도저히 불편해가 안 되겠는 거야. 그럼 우리 2만 원씩 내가 밥을 사 먹자 이제 이래 된 거예요. 그래 이제 밥을 해 먹자 이래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전기 밥솥을 하나 갖다 놓고 밥을 해 먹었습니다. 반찬은 김치는 집에서 가지고 오고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생활을 하다 보니까 또 겨울 때 여름에는 또 그나마 되겠는데 겨울 되니까 찌개를 하나 끓이 먹어야 되는 게 추우니까 그래서 찌개를 하나 끓이 먹으려고 그래 하면은 또 학교에서 냄새 난다고 지랄병 해가지고 막 이제 그거 뭡니까 주차장 같은데 이렇게 노출된 공간이 좀 있습니다. 그쪽에 앉아 찌개를 끓여가 이렇게 두부찌개라도 해가 이렇게 먹고 이렇게 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밥을 안 준다는 게 식당이 엄연히 존재하고 있는데도 밥을 그때 10분 2천을 했습니다. 그게 너무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그것부터 시작해 지금과의 임금 격차 이런 거 또 이제 우리는 8시에 출근해가 6시 그 당시에 퇴근했습니다. 그게 1시간 근무 연장 추동을 줘야 되는데 그것도 안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부터 시작해가지고 너무너무 불만이 많았어요. 그래서 그뿐도 아닙니다. 우리는 그 당시에 2만원씩 또 설명제 때 되면 돈을 그다 가지고 또 학교 관리자한테 상품권을 사줍니다. 백화점 티켓을 10만원짜리를 20만원 해가 이제 그 두 사람을 줍니다. 경비반장 1개 또 이제 거기 1개 이래 주는데 그리 안 줬다면은 막 청소가 어떠니 저떠니 쓰레기통이 어떠니 저떠니 앉아 막 사사건건 문제를 삼는 거예요. 또 그리고 김비반장한테 아침에 우유라도 하나 사가지고 대접하면 그날은 일이 좀 낫습니다. 안 그러면은 누가 어떠니 갔니 왔니 막 이렇게 말이 많은 거예요. 그런 생활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또 그뿐도 아닙니다. 한날은 우리 이제 학교 반장이었어요. 학교 반장이 자 그때 겨울에 여름에 참 많이 더웠습니다. 더워가 제가 탈의실에 거기서 이제 이렇게 안에 속에 까만 나시를 입고 그때 이제 그 가운을 입었습니다. 그걸 입고 있는데 아니 반장이 학교 반장이 무턱대고 뭐 확 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반편쯤 어깨에 걸치고 있다가 아이고 반장님 오시네 하면서 어깨를 움츠리면서 뒤를 돌아서서 단추를 잠갔습니다. 그러니까 아니나 다른 게 반장이 들어오더니만 복장이 물씬하대요. 복장이. 그러면서 비계를 까치고 던지고 그랬을 때 너무너무 화났어요. 내 성격에 아니 반장님이 여성들 탈의실에 오면 녹화하고 들어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말 하고 싶은 말이 이까지 올라오지만 하면은 해보니까 그런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일라도 오지 말라면 그건 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말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날 밤에 제가 가서 많이 울었습니다. 밤새도록 울었습니다. 밤새도록 울면서 눈이 이만큼 부어가 내가 학교 출근했었지만 근데 안 올라했어요. 안 올라했더니만 우리 그 동료들이 전화가 왔더라고. 언니 왜 출근 안 하노 이러더라고. 그래서 막 오늘 좀 쉬고 싶다 이렇게 이야기했더만 언니 나오나 왜 뭐 때문에 어제 그 때문에 그러나 이제 대충 동료들이 이눈치를 챘는 것 같아요. 그래 빨리 나오나 이렇게 자꾸 권유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나갔습니다. 눈이 퉁퉁 부어가 울어가 이래 있는 상태에서 그래서 내가 가서 그랬어요. 학교 내 그냥 안 나간다. 확 비비고 내 나가보면 다 더러워서 나 못해먹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 이제 동료들이 언니야 버리는 게 돈 아닌가 우리가 돈 벌러 왔지 응? 그래도 막 참고 해보자 이제 언니가 없으면 재미가 없대요. 그러니까 자꾸 같이 해보려고 권하더라고.
그랬었단 못 이긴 척하고 그래 벌어본 게 돈이다. 내가 벌려온 그 죄지 남남을 이유가 없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일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래가 이제 일을 하는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뭐 노동조합은 대기업만 하는 줄 알았지 우리는 노동조합 하는 줄도 몰랐어요. 그랬는데 어느 날 아까 금방 오신 그분이 연대노조 위원장님이 우리를 조직하러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첫 마디에 얼마나 반갑습니까? 아이고 위원장님 우리도 노동조합 해도 됩니까? 하니까 된다는 거라 참 반갑더라고요 그때. 그래서 우리 조합원들한테 제가 설득을 했습니다. 지경들이 저래 좋아진 것도 현대중공업이 저렇게 좋아진 것도 노동조합 덕분이다. 노동조합 아니면은 어떻게 저래 좋아질 수가 있는 원인은 노동조합이다. 그럼 우리도 노동조합 한번 해보자. 이렇게 하니까 우리 조합원들이 전부 다 코펑 웃기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하니까 아이고 노동조합 하면 언니가 해고된단다. 마치하라 이러는 거예요. 그래. 자 그래가 또 며칠 흘렀습니다. 며칠 흐르다 나니까 경비노동조합이 우리 학교는 경비 청소 식당이 있습니다. 영역업체는. 그래서 경비가 6월달에 노동조합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자꾸 공유를 하더라고. 같이 해보자고. 그래서 이제 노동조합 하면 되겠다 싶어서 우리 조합을 설득시켰습니다. 그래 위원장님한테 제가 이제 그랬지. 위원장님 지금 가입용지 갖고 왔습니까? 한 번도 어느 날 오셨더라고. 그랬는데 몇 분 우리 조직하러 오셨다는데 나는 한 두 번밖에 못 봤습니다. 그랬는데 어느 날 우리 위원장님 오셔가지고 그 가입 용지 가왔냐 이러니까 가왔다 그러고요. 그래 가입을 이제 하자고 이렇게 하니까 이제 우리 조합원들이 전부 다 그때 이제 11명이 있었는데 이제 반장 1명이 안 되고 10명이 노동조합 가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노동조합 용지를 전부 다 한 장씩 줬습니다. 주고 집에 가서 저는 서운나 이렇게 하니까 전부 다 서운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10명이 가입을 했습니다. 그 당시 경비들이 하여튼 서부까지 합쳐가 한 11명인가 하여튼 그래 하고 우리가 하여튼 10명이 가입을 했습니다. 그래가 이제 6월 13일에 우리가 가입하고 6월 초에 경비가 들고 8월 달에 식당이 또 18명 아줌마들이 또 우리가 또 조직을 했습니다. 연대노조에서. 그래서 또 18명이 노동조합을 가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3개 단체가 노동조합을 가입을 했습니다. 그렇게 노동조합을 하고 나니까 이제 우리도 처음에 간이 없었어요. 그저 뭐라 크면 막 곡숙이고 참 뭐 간이 이렇게 크지도 않았어요 그 당시에. 그래 이제 간을 키우게 된 분이 바로 아까 저 앉으시는 저분이 이제 우리를 간을 키웠다고요. 그래서 이제 제일 처음에 이제 이러는 거예요. 제일 처음에 우리가 제일 불편한 게 밥인 거예요. 밥. 그 당시만 해도 학교에서 이제 식당을 운영하고 청소 노동자들만 영역업체에서 왔어요. 그래서 하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 같은 노동조합이기 때문에 제가 가서 이제 저 뭡니까 정보과에서 한번 왔더라고요. 왜 노동조합을 하게 됐냐. 정보과에서 담당 형사가 와서 이러더라고. 학교에서 우리를 밥도 안 주고 당직비도 안 주고 우리 이렇게 연장근무 수당도 안 주고 너무 이래 해가 화가 나가지고 우리가 노동조합을 결성하게 됐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밥을 안 준다고요 이러더라고. 밥을 안 준다 이랬더니만 그러면 내가 학장하고 내가 잘 안다 인간적으로. 그러니까 내가 물어봤구만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틀 후에 답이 온 게 올해는 예산이 없어 못 주고 내년에 한번 생각해 보고만 가더라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 그래서 이래서는 안 되겠구나 이래 싶어서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 이제 위원장님하고 의논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이제 식당 아줌마들이 한 조합원이다 보니까 우리 외상밥을 좀 먹읍시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어요. 그 일을 하니까 한 조합원이니까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 했습니다. 외상밥을 무조건 숟가락 들고 갑니다. 가니까 외상밥을 먹었습니다. 먹으니까 이제 한 달쯤 먹으니까 돈 내놔라는 거예요. 학교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그 이제 격리가 또 있거든요. 그 격리가 자꾸 돈을 내라는 거라. 돈 없다. 똥 됐다. 없는데 왜 안 끼고 배 째라. 다 먹고 똥 되고 없다. 이런 숟가락 들고 자꾸 갔습니다. 가니까 돈도 안 주지 숟가락 들고 자꾸 오제 밀어내지도 못하지. 학교에서는 옳지 덩거리예요. 그래 놓으니까 어느 날 6월 그때가 10월 말일이었어요. 10월 말일인데 앉아 11월 1일부터 담당 팀장이 오더니만 돈도 안 주지 숟가락 쥐고 다 오니까 밀어내도 못하지 이라니까 우리한테 졌어. 그러니까 11월 1일부터 밥 잡수사 이렇게 하는 거예요. 11월 1일이 언제 와? 그러니까
댕겨. 그럼 내일부터 묵으라 하지. 뭐로 11월 1일부터 묵으라노? 나는 11월 1일이면 한 2달쯤 된다고. 이러니까. 내일부터 밥 잡섰어. 이래가 밥을 빼뜨려 먹었어요. 빼뜨려가. 그래가 이제 우리의 요구를 밥부터 제일 먼저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손들었단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어떤 일이 있냐 하면은, 자, 앉아 우리 위원장님 또 간을 키우는 거라. 지부장님, 내일 아침부터 어쩌느냐 하면은 연장금 수당도 안 주니까네. 막 8시 출근하지 말고 8시 반쯤 내가 한번 해보라 하는 게라. 위원장님 그래도 됩니까? 하니까 돈 안 주는데 그래도 되지요? 하는 게라. 아, 그래. 그래서 내가 조합원한테 와서 그랬어요. 어이, 위원장님 그러는데 우리 돈 안 주니까 연장금 수당 못 받으니까 한 8시 반쯤 내가 출근했다가 그 다음에 또 좀의 조합원들이 성향이 괜찮고 또 학교에서 별일이 없으면 한 9시 내가 출근하고 이러면 해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와서 조합원들한테 어이, 위원장님 그러는데 연장금 수당도 안 주니까 그래 하라 크더라. 이러는 거라. 그래 이야기를 하니까 우리 조합원들이 가만히 있더니만 뭐 그러지 뭐 9시 바로 출근해보지 뭐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자 내일 아침부터 우리 9시 출근합니다 이렇게 먼저 학교에다 광고를 냈습니다. 그래 내니까 직업들이 완전 미쳤네 이제. 대한민국의 용역업체는 다 8시에 출근한답니다. 8시에 출근해가 6시 퇴근한답니다. 웃기고 있네. 너희는 돈 많이 받으면 많이 해라. 우리는 돈도 좀 해봤는데 막 실병성 하지 말고 우리 뭐한다. 이제 그럼 뭐 연장금 수당 내놔라. 이렇게 버텼어요. 그러니까 이제 저거가 그럼 하지 마라 이라는 거예요. 그래 9시 출근했습니다. 그거를 한 2달 정도 했습니다. 하니까 자기네들이 한다는 소리가 이제 그렇게 하지 말고 그럼 8시 출근해가 5시 퇴근하면 어떠노 이런 제의가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하고 그거는 뭐 8시간 근무하니까 나쁘지 않을 것 같았어요. 그래가 이제 또 그 우리 요구를 찾았습니다. 또 찾고 나니까 이제 8시 출근에 5시 나가기로 이제 합의를 봤습니다. 그래 보고 그 다음에 또 이제 당직 앉아 돈 안 주면 당직 안 쓴다 앉아 이렇게 또 소문을 냈어요. 그랬더만은 막 완전히 저것들 앉아 막 또라이들이다 하고 막 온갖 소리를 다 하는 거예요. 그래 누군 또라이다 해라. 우리는 막 또라이다 또라이짓 한번 해보자. 이래서 당직 건물을 안 쓴다. 이제 돈 안 주면 안 쓴다. 이렇게 했더니 쓰지 마라. 3만 원씩을 주고 외부 사람을 사갔었어요. 서니까 자 우리는 어느 구석에 무엇이 들었고 뭘 어떻게 해야 된다는 압니다. 아는데 새로운 사람들 뭘 압니까? 아무도 모르잖아요. 일이 진행이 안 되는 거예요. 한 달쯤 한 3만 원씩 주고 노브레가 했습니다. 하다 보니까 학교에서 일이 안 되니까 이제 돈 주고만 해라 하는 거죠. 돈 주고만. 그때부터 당직비를 받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고 나니까 이제 학교에서 와 이거 저것들 나눴다 갔다 가면 학교 말을 묻겠다 이렇게 싶었겠지. 아 그렇더니만은 누구부터 제일 먼저 치느냐 하면은 경비 아저씨를 제일 먼저 쳤어요. 경비 아저씨. 경비 아저씨를 치니까 막 11~2명이 있다가 휘청휘청 하다가 막 업체를 바꿔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아저씨들 다 나가본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누굴 치느냐 하면 식당 아줌마들 18명을 칩니다. 식당을 운영을 안 했습니다. 폐쇄를 시킵니다. 한 몇 개월 동안. 그래서 식당을 운영을 안 했습니다. 안 하니까 학생들이 자꾸 짜장면 시키다 보니까 우리는 일이 더 많은 거예요. 국물도 흘리지 계단에 막 이러니까. 그래서 내가 학생들한테 찾아갔어요. 학생들한테 학생들아 비싼 등록금 주고 들어와가지고 비싼 짜장면 사 먹고 학교 왜 식당에 문 안 여노? 총학에 가서 건의도 좀 하고 해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아줌마 그래야 뭐 우리는 취지가 안 됩니다. 특히나 울산 동문은 정몽준 공화국입니다. 이제 이런 식으로 해가 와가지고 이제 식당 아주머니들 18명이 전부 저는 다 해고가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찾아가서 같이 함께 하자 하면 우리도 도와줄 테니까 그분들은 또 어쩌느냐 하면 알바만 전부 다 하기 때문에 2달 반만 일하고 무조건 해고시켜버리고 또 받고 이랍니다. 자, 그렇게 하기 때문에 자기네들은 신랑들 중공업에 돈 다 잘 버니까 자기는 알바식으로 오니까 그렇게 힘들게 투쟁하고 싶지 않대요. 그래서 아주머니들이 할 의사가 아무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이 다 나가버렸습니다. 다 나가버리고 나니까 한 11월 달쯤 되니까 소문이 너무 나는 거예요. 다음에는 청소 아줌마 너그 차례다. 이제 이러는 거예요. 설마 그래도 우리를 그래 하겠나? 응? 그랬더니만 어느 날 있으니까 1월 말쯤 되니까 우리 집으로 통보가 온 거예요. 전부 다 설마 했더니 그게 현실이 되더라고요.
그래 집으로 통보가 어떻게 오느냐 하면은 영역업체는 그만두고 나간다. 그러니까 이제 당신네들은 이제 해고다. 한 달 전에 그 해고 사전 통보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1월달에 1월 20일쯤 되니까 집으로 전부 통보가 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전부 다 해고가 됐습니다. 그 당시에 10명이 해고가 됐는데 또 한 명은 아가씨였어요. 50이 넘는데 시집을 안 간 아가씨였는데 그 사람은 직인대로 꼬시낸 거예요. 직인대로 꼬시내가 니는 처자니까 오래 다녀야 되니까 노동조합 들면 뭐가지 되니까 막 나오느라 이래 된 거예요. 그래 기가 얇으니까 그 사람 나갔어요. 나가고 또 한 사람은 과장백으로 들어왔대요. 과장백으로. 과장백으로 들어와가 과장 눈치 때문에 못한대요. 그래서 또 한 사람이 나갔습니다. 나가고 8명이 우리가 투쟁을 하기로 결의를 했고 또 그 당시에 투쟁을 했습니다. 이제 8명이 투쟁을 하는데 이제 뭐 투쟁이 뭔지 뭐 우짜하면 되는 게 투쟁인지 현대중공업에 뭐 볼고 쪼가리 던지고 치료탄 맞고 이런 거는 많이 봤지만 여성들이 또 해야 될 투쟁이 뭔지 이걸 모른다 아닙니까 우리가. 그래서 이제 투쟁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걸 생각을 했습니다. 하다가 한 달 정도 기간이 있으니까 예. 아이고 뜨거라. 이거 묻지 마라 그런 게 되겠다. 그래서 이제 한 달 정도 기간을 놔뒀으니까 학교에서 이제 어떤 일이 있냐 하면 제가 그랬습니다. 너가 우리를 해고시켰지? 우리가 뭘 잘못했는데? 잘못은 전부 다 학교에서 해놓고 왜 우리를 해고시키는데? 우리가 뭐 어쨌다고? 그래서 학장 연담 신청도 했습니다. 학장 연담 신청을 하니까 학교 학장은 우리는 모른다. 업체하고 이야기해라. 우리하고는 무관하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신발 딱 벗어 들었습니다. 들고 학장실 문을 대성 통곡을 하고 쳤습니다. 우리가 뭘 잘못했는데? 어? 우리가 100만 원 줄라나 1억을 달라나 뭘 잘못했는데 우리를 이렇게 해고시키노? 어? 그런데 그 앞에 이제 학교에서 그 봉고 봉투를 좀 가져오라더라고요. 그래서 연명히 갖다 보여주고 몇 개월만 한 번씩 보여줍니다. 보여주면은 학교에서 그 사실을 우리한테 용역업체가 돈을 안 주고 있었다는 걸 다 알고 있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회화가는 뭐라 그러냐면 용역업체 다 줬다. 그런데 용역업체에서 삐묻다. 웃기지 마라. 너가 봉고 봉투 가오라 걔가 안 주는 거 다 알고 있었잖아. 어? 왜 자꾸 그래 헛소리 자꾸 하노? 어? 그러면은 50 넘은 아줌매들이 뭐 압니까 안 그래요? 그러면은 용역업체가 안 챙겨주더라도 배운 놈들 아이가 그러면은 아줌매들 이거는 찾아가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줘야 된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양반들이 서로 짜고 그 돈을 삐묻고 그런 식으로 해왔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학교에서 전부 다 우리 거 돈 다 빼먹고 그래놓고 거기서 또 해고를 시켰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중에는 왕은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왕은이. 그 왕은이가 사위가 현대중공업 하청에 다닙니다. 현대중공업 하청에. 그러다 보니까 사위가 밤마다 뭐 데리고 앉아가 장모님 치우서 현대중공업에 수십만 명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도 못 이기는데 꼴랑 8명이 뭐 한단 말이고 치우서 계속 이렇게 이제 밤마다 뭐 새내기를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저 차를 타고 아침에 같이 출근합니다. 그럴 때 제가 그랬습니다. 형님, 우리가 뭘 잘못했습니까? 전부 다 학교에서 잘못해놓고 이렇게 우리를 해고를 시키는데 이게 바로 안 된다면은 이 사회 정이 없다. 정의가 어디 있노? 이 사회에 아무 정이 없다. 어? 내가 나간 날이 있어도 형님 함께 갑시다. 내가 나간 날이 있어도 네 절대 물러서지 않는다. 나는 절대 못 물러선다. 이런 식으로 계속 설득을 시키니까 그 형아가 낮에 들으면 내 말이 옳고 밤에 들으면 또 사이 말이 옳은 거예요. 참 그런 어려운 갈등을 지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투쟁을 이제 하려고 하는데 이제 뭘 해야 될지 이것도 잘 몰랐고 그래서 이제 한 달 해고 통보를 받고 그래서 이제 할게 이제 학장실을 하면 쳐들어가자 이래대간 학장실을 우리 연대노조 위원장님하고 이제 사무장님하고 우리 8명하고 이제 학장실에 쳐들어갔습니다. 가니까 이제 학장실 모국으로 막 교우직원들이 막
떡대 아저씨들이 막 지키고 이랬어요. 그래서 제가 신발 딱 벗어들고 운동화 딱 들고 예성 통곡을 하고 문을 두드렸어요. 이 개새끼들아, 우리가 뭘 잘못했는데 누가 우리를 해고시키는데, 누구도 누구 뭐같이 돼봐라, 누구 해고 돼봐라, 누구는 더 할 거다, 우리가 뭘 잘못했는데 이런 식으로 하노, 이러면서 막 대성 통곡을 하니까 또 위원장님 데리고 가보고 조금 있으니까 사무장 데리고 가보고 그래 처장들이 한씩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또 좋은 마음에 아이고 또 막 우리를 다시 복직시켜 주려는가 보다 싶어 좀 느슨하이가 있었어요. 있었더니만 딱 그분들이 와가 학장님을 딱 깨워사고 탁 나가버리는 거예요. 갑작스레 당하다 보니 발도 맨발 벗었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막 다다다다 뛰내려갔어요.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지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때 위원장님도 그 자리에 없었지, 사무장도 없었지. 그래서 제가 뛰내려가 학장실 앞에 차를 타고 가겠구나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다가 앞에가 딱 들렀어요. 못 갑니다. 우리 거 해결해놓고 가십시오. 딱 잡으니까 다칩니다 하면서 이러더라고요. 그런데 그 경험이 없어가 그래요. 앞에 누가 될게 중간에 다리를 여야 되네. 앞에 들르고 보니까 뒤를 빠꾸에 가면 도망가는 거예요. 그래가 막 학사님을 떠잡혔어요. 이제 그러고 2월 15일쯤 되면은 그 졸업식이 있습니다. 졸업식 있어가 이때 또 뭘 한번 해봐야 되겠다 싶어가 그래서 이제 2월 15일쯤 돼 졸업식이 있는데 그때 졸업식에 이제 우리가 투쟁을 해보기로 위원장님하고 전국을 인원회가 이제 피켓 시위를 할기라고 피켓도 다 가서놓고 이제 이렇게 했어요. 그렇게 하는데 2월 15일 날 내가 그 앞에 경고를 했습니다. 잘해라. 이 어머니 이 잘못하면은 내가 전공직 왔다면 계란 내 한 박스 사람 맞박 때려본다. 내 못 때리면 사람 아니다. 계란 3배 안 맞으려면 똑바로 해라. 내가 이렇게 경고를 했더니 학생과에서 와가지고 혹시나 그럴까 싶어가 점심을 먹고 나니까 교직원들하고 한 5, 600명 우리가 지하 탈의실이 있었거든요. 거기를 막 감금을 시켜보는 거예요. 계단이고 엘리베이터 다 장갑이고 혹시나 내가 계란 3배 때릴까 싶어가지고 그걸 내가 계란 사놓지도 않았어. 실질 공갈만 쳤는데 저것들을 리숙더라고. 그래가지고 막 계란 그 때리면 했더만은 진짜 맞박 때릴까 싶어가 맞박 때리면 저거는 모가지라. 그래서 너그 모가지가 문제되나 내 모가지가 문제되나 한번 해보자. 이런 식으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감금을 딱 시켜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위원장님한테 전화했지요. 우리 감금시키가 위원장님 우리 못 나갑니다. 이렇게 하니까 뭐라고요? 이러시는 거래. 그래 이제 그분들은 이제 시내에서 들어오고 우리는 거기서 막 밀고 땡기고 막 싸움을 했습니다.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이 뜰필 길이 없어요. 이래서 안 되겠구나 싶어. 감을 막 지댔어요. 지대면서 내가 탁 쓰러졌어요. 탁 쓰러져야 길이 뚫힐 거 아닙니까? 안 그러면 뚫힐 것 같지라네요. 탁 쓰러지니까 어차피 119 차가 와야 된다 아닙니까? 그래 길이 뚫히지. 그래서 내가 막 시기 감지되고 하면서 하면서 내가 막 이렇게 하면서 탁 쓰러졌어요. 쓰러지니까 119가 와야 되는데 자 우리는 우리대로 신고하지, 학교는 학교대로 신고하지, 노조는 노조대로 신고하지. 졸업식 날인데 119 차가 막 3대 4대가 온 거예요. 그러면 지방에서는 이상하다, 저게 오늘 졸업식인데 저 119 차가 지금 와저는 누가 죽었나 했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병원으로 실려가고 우리 조합원들은 그대로 이제 피켓 시위를 했답니다. 그래 했는데 또 피켓 시위를 하면서 밤에 제가 느낀 거는 그 뭐 정몽준 뭐 이사장 그거만 대문짝 많이 나오고 경상일보 뭐 텔레비전에도 그렇고 전부 그거만 나오지 우리의 이야기는 눈꽃만큼도 안 나오더라고요. 경상일보에 기티에 쫙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한번 제가 또 놀랐습니다. 언론일이 다 쓰고구나. 응? 우리가 일강일강 앞에서 그래도 크게 시위를 했다는데 이럴 수가 있느냐. 이제 이런 식으로 하면서 언론에 대한 섭섭함을 그때 제가 또 느꼈습니다. 언론도 전부 있는 자편이구나. 우리 약자들의 말은 한마디도 안 들어주구나. 이래 싶었어요. 그래 그 앞에 앉아도 어떤 일이 있었냐면 총학에 제가 찾아갔습니다. 찾아가서 우리 좀 도와줘. 우리가 이렇게 해고됐는데 학생 여러분들 좀 도와줘야 되겠나. 이래 이야기를 하니까 총학에서 못 도와준다는 거예요. 왜 못 도와주나 하니까 자기네들은 그거 나오면 현대중공업에 바로 취직이 된대요. 총학생회 그거는. 그렇기 때문에 못 도와준대요. 그래서 그럼 못 도와주면 가만히도 있어두가. 이렇게 했어요. 가만히 있어주겠다고 우리하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왔더니만 가만히 있어주질 않고 우리를 감금시키는데도 같이 동조하고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교직원들이 한 7, 80명밖에 안 되니까 학생들 불러들지 않으면 안 된단 말. 또 우리 여성들은 함부로 못 건드리고 이러니까 학생들을 불러들라가 이제 그 졸업식 날 그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뒤에는 할 게 뭐 없어요. 그래서 점심시간 되면 피켓 시위 정도 이제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이제 해고가 되고 난 이후에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걸 우리가 그동안에 논의를 했습니다. 논의를 하면서 우리는 미리 사전에 이제 작전을 짜놓은 거지. 자, 그러면 우리가 해고가 되고 나면은 2월 23일 날이 금요일이고 4일이 5일이 토요일 일요일이 있겠습니다. 26일 날부터는 이제 우리가 해고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이 열쇠를 바꾸지 싶었어요. 그랬더니만 아침에 딱 26일 날 아침에 출근을 딱 하니까 영무가 있으신 분은 관리과에 오십시오 이렇게 딱 붙여놨더라고요. 관리과에서. 그래서 제가 올라갔습니다. 올라가가 이제 권생님 문이 잠겼네요. 열쇠 좀 주십시오. 이러고 어찌 왔는겨 이러더라고요. 옷가지러 왔지요 이러니까 예 1시간만 줍니다. 옷가지 가십시오 하는 거라. 예. 딱 올라왔습니다. 올라와고 내가 딱 의자 앉아가 못 간다. 우리는 한번 해보자. 절대 못 간다. 이래내 권선생이라는 분이 열쇠 줬다고 문책을 억수로 당했답니다. 그래서 이제 지하 탈의실에서 이제 투쟁을 하기를 시작했습니다. 투쟁을 하는데 투쟁을 뭐 어찌 하는지도 압니까? 그래서 현대중공업에 물어봤습니다. 투쟁을 왜 하면 되노? 물으니까 머리 깎아라. 그 다음에 단식해라. 그래 못 붙들어 내라. 3가지 주문밖에 없어요. 3가지 주문. 와 이거 우리 여성들은 또 집에 가가 밥도 해주고 투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신랑들 밥도 해줘야 돼. 아들 밥도 해줘야 되는데 이거 투쟁을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래가 이제 어떻게 투쟁을 하면 되겠노? 이제 이런 거를 연구를 했어요. 하다니 우리 조합원들이 와 이거 언니야 머리를 깎고 그래가 왜 하노? 이제 또 그 반응을 약간 일으키는 거예요. 아 이래서는 안 되겠구나 이래 싶어서 이제 어떻게 하면 되겠노? 이래서 이제 의논한 결과에 그럼 청국장 투쟁을 한번 해보자 이래 된 겁니다. 그래 청국장 투쟁 지하라니까 청국장 투쟁하기 멋져. 우리는 또 엄마들이다 보니까 뭐 좀 해가 또 연대 동기들 이겨야 된다 이가 또 그러다 보니까 이거 뭐 청국장 투쟁하기 세사수월고 좋은 거라 이러면 청국장을 하루 10개씩 사가 찢은다. 밑에서 찢고 막 우리 극성 조합원들은 에르베이터 앞에 묻히라고 많이 올라가라고 붙이고 하고 본관 건물은 자, 얼굴이나 다른 없는 곳이거든. 외부 손님들도 거기 다 오고 자, 이런 곳인데 거기서 배놓고 청국장 찢이제 째꼭 찢이제 막 찢이는 걸 다 찢인단다 막 찢이니까 막 냄새가 올라와가 막 완전 막 거기에는 또 도서관도 있습니다. 도서관이기 때문에 학생들도 얼마나 많이 옵니까? 그래 오는데 막 그러다 보니까 막 앉아 막 우리를 쫓아내야 되겠다 싶은 거라. 그래서 막 날마다 내려오는 거예요. 직원들이 막 육박전이 날마다 벌어졌습니다. 개새끼야 하고 막 밀고 땡기고 막 이래가 막 날마다 사람이 붙었습니다. 계속 싸웠어요. 그래 계속 싸우다가 거기서 한 열흘 정도 싸웠어요. 지하 우리가 3월 7일날 올라왔으니까. 그래 이제 거기서 계속 앉아 막 직원들이 내려와가지고 막 이제 막 문도 다 빠지고 막 우리는 막 못 들어오고 밀어내고 막 이런 식으로 했어요. 그래 어느 날은 우리가 거기서 막 술로 바짝 한 잔 먹었어요. 한 잔 먹고 딱 위원장님하고 3명이 딱 올라가서 이 개새끼들 오늘 다 땜주입으려고 해야 되겠노 오늘 다 어디갔노 저것도 당직을 서이석 서는 거예요. 서는데 다 땜주려고 딱 올라가 그거 있죠 문 있죠 그거 막 확 차버리고 막 전체가 막 건물 전체가 막 울컥 하는 거예요. 개새끼들 오늘 었는데 나오면 오늘 다 때려줄 건데 어디 갔노 이 개새끼들 가면 이러니까 아무도 나오도 안 해요. 단지 건물 서는 것들도 막 안에 딱 들어앉아가 나오도 안 하는데 한 잔 바짝 먹고 올라가가 막 오늘 다 때려주긴다 이게 다 나온다 걔는 신고도 안 해요. 그래 이제 길을 한번 딱 죽이고 그래 이제 있었는데 자 그래 찝찝거리는 건 저거 답답다는 결론이거든. 가만히 쉬고 우리가 더 좀 알지. 찝찝거리 죽이니까 좀 더 기분은 좀 좋더라고. 그래가 막 맨날 육박전이야 육박전 막 그래가 막 맨날 싸우고 했어요. 그랬더니만 이제 어느 날 이제 우리를 이제 3월 7일 날 이제 우리를 끄집어 올리기로 저거가 이제 약속을 했던 모양이라. 그래 이제 우리가 이제 뜻인데 제가 이제 처음에 이제 싸울 때부터도 제가 이런 이야기는 하고 싸웠습니다.
우리 8명을 쫓아내려면은 고압대 정문 앞에 구대기 8개 팔아. 파가 묻어보면 모르겠지만 나는 못 간다. 나도 막 우리도 한때까지 한다. 절대 못 간다. 한번 니안 죽으면 막 죽어가면 가품 모르겠지만 나는 살아가면 절대 안 나간다. 막 해보자. 얼른 이기는 거 절대 못 나간다. 해보자. 이런 거는 경고를 한 번에 하고 투쟁을 시작했거든요. 그랬더니만은 3월 7일날 앉아 우리를 끄잡고 올리려고 이것들이 이제 작전을 세웠단 말이라. 우리 그날따라 또 우리 한 10명 정도밖에 없었어요. 연대 동기들도 그때는 뭐 또 더 나가고 없었고 우리 8명하고 위원장님하고 한 몇 명 정도 있었어요. 그래 있는데 그날은 이제 막 본격적으로 이것들이 이제 닥치는 거예요. 닥치가 이제 총무처장이 이제 진도 지휘 아래 이제 막 우리를 끄집어 얘기를 이렇게 했는 모양이에요. 그랬을 때 우리는 이제 막 2판 4판이에요. 이제 막 안 끄스키 나가려고 뭐 무슨 짓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 조합원들은 막 물로 호수다 틀어놓고 막 어느 거마다 바가지가 퍼붓습니다. 자태 모노들은 다 퍼붓고 또 어떤 조합원들은 그때는 밑에 바닥이 전쟁터가 따로 없었어요. 우리 슈퍼타이 이런 것도 우리 갖다 놓고 뭐 빨래도 빨고 해야 되니까 슈퍼타이, 살, 고춧가루 막 있는 거 없는 거 막 다 집어 던지고 막 우리 조합원들은 안 됐어. 그러니까 빗자루 안에서 빗자루 내 몸에 모욕을 하려고 막 빗자루로 막 여다 적사가 막 어느 거마다 얼굴에다 때리고 막 이러니까 그거 저쪽에 다 도망가는 거야. 그럴 때 우리 조합원들 잘 싸우더라고. 또 보면 소화기 아니었습니까? 소화기 불 끄는데 소화기 나는 그거를 왜 타는 줄도 몰랐는데 우리 조합원들 막 딱 서더니 막 소화기 막 피를 타면 여기가요 막 와 나오는 얘가 직원들이 그다음 막 피로 막 다 도망가는 거예요. 야 걱정되더라고. 어떤 때는 개새끼들 양반 이제 뭔가 꽃이다 싶을 때도 있었지만은 와 이거 막 그냥 갖다 주면 진짜 따부장 됐더라고. 따부장 돼도 그래도 죽지도 않아 꼴떡이를 하더라고. 그러니까 이제 아수라장이 된 거야. 아수라장이 그랬는데 이제 그래 이제 우리 조합원들이 이제 어떤 분들이 자 우리 옷을 벗자 이제 이러는 거예요. 그 말이 계속 들어오는 거예요. 그 말이. 그래서 그 당시에 또 2월달 추웠다 아닙니까? 추운 안 오니까 이제 뭐 내의도 입고 있는 분들도 있었고 또 막 그냥 런닝만 입고 있는 분들도 있었고 이래가 우리가 전체 다 끌려가 3월 7일 날 올라왔습니다. 올라오는 날 이제 우리를 이제 자기네들이 못하니까 이제 여성들을 통해가 교직원들 이런 사람들을 통해가 우리가 그 뭡니까 보자기 같은데 이불 같은데 사이즈가 전부 다 위에 이제 그저께 올라왔어요. 그저께 올라왔는데 재수 좋게 또 3월 7일 날이라 우리는 3월 8일 날이 세계 여성의 날이 있는 줄도 몰랐습니다. 그 당시는 재수 좋게 또 3월 7일 날도 꺼집어 올려준대. 그러니까 이게 막 언론에 막 떠들어 붙이는 거예요. 이게 이제 건드리면 건드릴수록 우리한테 자꾸 덕이 오는 거라. 그 뜻이 있는 곳에 길은 있다 하더라고. 그게 딱 이긴다고 마음만 딱 먹으면은 그게 이기더라고. 그래 그저께 올라와가 거기서 그대로 또 자리를 또 쳤습니다. 일강이동 앞에 그저께 올라온 그 자리에 또 앉아 진을 쳤습니다. 자 진을 치고 그 자리에서 이제 투쟁을 하게 되는데 이제 밑에는 청국장 투쟁을 하면 되는데 위에는 또 청국장 투쟁이 안 된단 말입니다. 이제 투쟁을 뭘 할 것이냐 이제 이렇게 또 의논을 했습니다. 하니까 이제 거기서 한다는 소리가 우리 조합원들이 그러면 리본 매기를 한번 해보자 이러는 거예요. 그래 그때는 이제 리본을 저 울산 시장 가가지고 18만원치 떠왔습니다. 오색을 떠가가 리본을 매니 그것가는만 나무 몇 그루 안 매이 없어. 이래가는 안 되겠다 싶었어. 집에서 이제 커튼 떨어진 거 우리 프랭카드 민주노총 프랭카드는 다 우리 쪽을 다 왔어요. 그래가 전진우 죽이라 막 학장 죽이라 개새끼야 막 원질 복직 하고 싶은 말 다 써가 막 그런 걸 따끔한 데 없이 다 붙였어요. 따끔한 데 없이 대나무에다 붙이니까 진짜 무당집이라. 그러니까 학생들이 이거 무당가도 있는가 봐요. 이제 그것만 또 하고 있을 게 아니라 또 다른 거를 또 해봐야 돼. 그래서 이제 뭘 할 것인가 투쟁을 또 이랬어요. 그랬더니 방송하기를 한번 해보자 이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방송을 했습니다. 제가 6시간 동안 방송을 했습니다. 시청 또 노동부 또 울산대학 이런 데를 다니면서 6시간 동안 제가 방송을 했습니다. 존경하신 울산시장님 비정규직 여성들이 다 죽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울산과학대학교에서 청소 일을 하다가 너무너무 억울하게 쫓겨난 아줌마들입니다. 이런 멘트를 실어가지고 막 시청 앞에 가다 막 계속 하고 막 이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정몽준 사무국이 그 당시는 저기 있었습니다. 남목이라 하는데 동구에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그래서 정몽준 사무국 앞으로 보고 마이크를 대놔놓고 응? 철새 정치인 아이가 응? 이런 식으로 계속 비난하면서 계속 방송했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내가 그랬어요. 3살 먹는 아이도 이 투쟁을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내가 알릴 것이다. 해보자. 이러면서 계속 투쟁을 했습니다. 그러다 나니까 자 그거 했지. 이제 방송했지. 2가지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한 가지를 또 뭘 해보고 이제 또 이렇게 결의를 하게 된 겁니다. 그럼 정몽준 사무국을 쳐들어가보자. 이래 된 겁니다. 그래서 정몽준 사무국을 쳐들어갈 때 제가 우리는 그때 수요일마다 집회를 했습니다. 그럴 때 앉아 피라미드 너가고는 안 싸운다. 앉아는 이사장하고 싸우지 너가고는 안 싸운다. 이래 발언을 또 했더니만 와 이거 정몽준 그 경기 떡대들이 현대 중공업 떡대 아저씨들이 30명씩 앉아 정몽준 사무국에 못 올라가도록 지키는 거예요. 그래 이제 올라가려다가 실패를 했습니다. 못 올라가게 했어. 이제 우리 얼굴들은 전부 다 아니고 떡대 아저씨들이 지키니까 못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우리 조합은 하나는 키는 떡대 아저씨한테 배는 반동가리 안 됩니다. 배꼽까지 배 안 와요. 얼마나 배꼽으로 꼬집어 놨는지 진짜 막 배꼽은 여기 막 흐르가 막 껍질 다 벗겨졌어. 이 보소 이 보소 야 봐보소 내 배꼽은 껍질 다 벗겨졌다. 잘 벗겨졌다. 그러니까 못 올라갔어요. 아 그러다 이래가 안 되겠어. 이렇게 하지 말고 우리가 위장을 해 올라가자. 한 사람 모자시고 거기는 열린 공간입니다. 열린 공간이기 때문에 그거는 의료보험 조합도 거기 있고 또 헬스장도 있고 이런 곳입니다. 그래서 열린 공간이기 때문에 우리 이렇게 하지 말고 우리 각각 해가 올라가자 이래 한 번은 결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모자 쓰고 올라가고 각각 해가 올라가니 모르는 거예요. 떡대들이. 그래서 화장실에 딱 만나가 딱 쳐들어가니 지금 안효대입니다. 안효대가 국장으로 있을 때였어요. 그래 딱 쳐들어가니 안효대가 막 깜짝 놀라는 거예요. 30명이 지켰는데 우리가 또 올라가니까 우찌 왔는 게 하는 게 우리가 간첩 아이가 이런 못 올라올 줄 압니까? 그래 극성인 조합원들은 다리 떡 얹어놓고 여선한 것부터 한 잔 두고 앉아. 그래서 이제 선한 거 한 잔 먹고 그래 해결해라. 이거 해결 안 하면 우리는 안 간다. 이제 이렇게 했어요. 오늘도 그 이제 부국장한테 제가 전화를 하고 왔는데 그래서 부국장한테 이제 그래 이야기를 하니까 아 부국장이 살살 오는 거야. 내가 오늘 막 감기가 와 죽겠는데 막 오늘 갔다가 교섭이 잘 안 되거든 오느라 이러는 거예요. 그럼 가만히 보니까 감기 들겠다고도 가뿐 있잖아. 이 얕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묻잡고 당신이 그럼 각서 하나 써두가 다시 와도 된다는 만나준다는 각서를 하나 써두가 써준다는 거라.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말을 듣고 그래 다음에 오면 각서를 써주고 또 만나주구마 이런 각서를 받고 왔어요. 와 이거 왔더니만 우리 위원장님이 삐져가지고 내한테 허락도 없이 왔다고 또 막 잔소리도 삐져가 우리 팬도 오지도 않아네. 씨발 내가 막 도망가볼까 그럼 왜 왔고 내 딸은 잘한다고 해도 자꾸 그걸 모르고 뭐 나는 왜 안 오고 뭐 가면시나 이제 이런 식으로 하면 그 실수를 한 거예요. 위원장님한테 의논도 안 해보고. 그러니까 여자들이 마음이 얕게 앞에 밖에 못 보더라고. 위원장님 멀리로 보던데. 그래가 위원장님하고 그때 한동안 또 갈등이 생겨가 또 서로가 삐져가 말도 한동안 안 했어요. 그래가 이제 투쟁을 하고 이제 거기서 그런 식으로 하다가 이제 그래가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그 각서를 받고 나왔는데 그 다음에 전화를 하니 병원에 입원해가 있다 하고 전화도 안 받고 우리 속은 거라. 그래 안 되는 거라. 그래서 그 다음에 또 이제 우리가 계속 올라가려고 시도를 해보면 못 올라가는 거야. 이제 이 사람들이 우리 수법을 다 알아가 못 올라가게 하는 거야.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그 다음에 이제 제일 결정적인 게 지금도 생각해보면 노숙투쟁한 거. 그래서 이제 또 한 번은 시도를 하니까 그날따라 5시에 현대자동차에서 전부 다 와가 한 500~600명이 집회를 하기로 약속을 해놨습니다. 그래 우리 잠깐 갔다가 오구만 이러고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아 이거 못 올라가게 하는 거예요. 열 받는다 아닙니까? 그래 못 올라가게 하면 우리는 밖에 할게. 이제 이렇게 시작돼가 노숙투쟁을 하게 된 겁니다. 밖에 거기서 진을 치고 하니까 안에보다 더 좋아요. 보는 사람도 많지. 아 그러니까 이제 들어오라는 거예요. 이제 문 열어준다고 쓸데없이 하지 마라. 밖에 더 좋은데 말라고 내가 들어가나. 우리가 짱구 가. 쓸데없이 하지 마라.
이제 노숙투쟁을 한 겁니다. 막 노숙자가 따로 없더라고. 완전히 막 노숙이라. 노숙투쟁을 하는데 이제 연대 동지들이 오니까 주인공은 전부 다 거기 와가지고 막 집행동 원동 막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가 연대 동지들이 삐져가 우리 그 노숙 그 투쟁하는데 오진 않았더라고. 우리는 뭐 어느 게 잘하는 건지 못하는 건지 아나 막 골라니까 무조건 앉았는데 골라가 앉았는 건데 그 연대 동지들이 좀 왔으면 좋겠는데 안 오고 막 전부 다 갚았더라고 삐져가. 이제 뭐 주인공이 없대요. 그랬더니만 연대 동지들이 와가지고 지부장님 지금 투쟁 장소가 어디냐고 내한테 퍼붓고만 얼마나 성질 납니까? 그래서 다 때려치하고 도망갈란다. 이래가 도저히 안 되겠다. 이래도 잘못했다 거짓했다는 잘한다고 해도 저래도 잘못했다 하자 이러니까 내가 도망가면 하고는 답이 없다. 때려치하고 말이야. 갚을란다. 그래가 막 울기도 많이 울었어요. 그랬더니 지금 생각해보니까 연대 동지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항복을 합니다. 지금도 그 투쟁이 가장 이제 교섭의 첫 단추였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앞에 이제 우리가 그러고 나니까 이제 학교에서 이제 또 연락이 온 거예요. 연락이 오고 이제 교섭을 제대로 할게. 이제 제대로 해보자. 지금은 안효대 그 국장님 지금 국회의원입니다. 그분이 이제 제대로 이제 교섭을 해볼게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교섭이 제대로 되더라고요. 그래 교섭이 제대로 되는데 또 그때 또 교섭을 하다 보니까 자 한영업체라 하는 우리는 용역업체였어요. 그 업체에 있다 보니까 용역업체에서는 또 이제 어쩌느냐 하면 이렇게 노무사 사지 학교에서 노무사가 둘입니다. 저거는 하나도 안 나오고 그러니까 이제 교섭이 안 돼요. 교섭이 내 노무사가 노무사가 무슨 교섭하노 이래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노숙투쟁을 하면서 이제 제대로 교섭을 해보자고 이제 자기네들 제의가 해가 와서 그때부터 이제 제대로 교섭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날 하여튼 5월 9일날 우리가 교섭을 끝냈는데 그 앞에도 많은 시련이 있었습니다. 많은 시련이 우리 김덕상 위원장님 대쪽 같은 성격이거든요. 그랬는데 한 60일쯤 투쟁을 하니 어떤 현상이 있느냐 하면은 용역업체에 다시 재입사를 하라고 지금 홍익 때처럼 이런 제의가 온 거예요. 집을 전부 통보가 왔어요. 자, 한 60일쯤 되니까 전부 이제 다시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위원장님, 저 역시도 그랬고, 절대적으로 못한다. 본전치기는 못한다. 누구 또 용역업체하고 해놓으면 언제 잘릴지 모르는데, 본전치기는 못한다. 학자니 고용보장 해내놔라. 이걸 끝까지 밀어붙였습니다. 끝까지 밀어붙이니까, 처음에는 학장이 뭐라 그러냐 하면은 협조할게 노력할게 이러는 거예요. 설득소리 하지 마라. 그날따라 비가 많이 왔습니다. 2007년도 5월 9일날 설득소리 하지 마라. 뭐 노력할게 협조할게 이거는 글자 한자에 따라가 다르다더라고요. 우리는 뭐 압니까? 근데 우리 위원장님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줄 알았어요. 그랬더만 마지막 협상 때는 이제 우리 위원장님이 자꾸 뭐 협조할게 노력할게 이러니까 우리 조합원들 다 가봐야 안 되니까 내일 먼저 가볼게 이러더라고요. 그래 가시더니만은 답이 온 게 전부 다 오라는 거예요. 그래 가니까 고용보장을 받아낸 겁니다. 고용보장을 받아내면서 우리 이때까지 밀린 임금 3개월 거 다 주기로 하고 민영사상 합의 학교에서 어느 업체가 들어와도 연대노조 조합원 김순자 외 8명 연대노조 조합원은 고용보장한다. 이게 가장 컸습니다. 네, 그래 그걸 받아낸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어떤 일이 있었냐 하면은 물질 피해, 물질적인 피해 보상, 그것도 또 받아냈습니다. 받아내고 또 정신적인 피해 보상, 또 이거를 또 받아낸 겁니다. 보약을 4자릿수 묻습니다. 보약을. 보약 2자리 묻으라 그런 적 없어. 2자리는 그 청심환 같은 거 2,000원씩 한 방에가 있더만요. 그거를 가왔다니 그게 아이까지 우리 집에 좀 있어요. 그게. 아 머리 아파 죽겠다고 내가 그랬거든. 그러니까네 보약 먹으래요. 그래 이제 보약 이제 4자릿수 묻습니다. 그래 묻고 지금도 이렇게 튼튼하게 해가지고 이 전국을 헤매고 다닙니다. 그런데 저는 노동자하고 하기 전에는 뭐 한 3년 동안 우리 사장 얼굴도 못 봤습니다. 사장 못 봤습니다. 사장 동생이 와가 한부장이라는 사람이 와가 계속 뭐 이렇게 했지 사장 뭐 잘 안 보이더라고요. 그랬더니만 노동자가 시기 밀어붙이니까
사장이 막 큰 누님 작은 누님 하더라고요. 큰 누님 작은 누님. 내 보고는 큰 누님, 우리 조합원 보고 작은 누님. 이렇게 우리 위원장이 만나는 소리가 앉아 이래 되면 노동자리 제대로 된 거라네. 네, 고맙습니다. 시기 밀어붙이니까 우리 또 뭘 했냐 하면은 또 그걸 했습니다. 그건 뭡니까? 체불로 350만원씩 걸었습니다. 우리 이제 연장근무 수당형 못 받은 거 이걸 체불로 거니까 사장이 초작으로 와가지고 300만원에 해주려고 막 통사장을 큰 누님 작은 누님 해가면 막 그리고 위원장님 내가 그랬어요. 문제 코 그냥 말로 빼물어. 그렇게 간을 빼먹지 돈 60만원 줘놓고 그것도 깎아주려고 이 양반아. 하면서 이랬단 말 알랑방 뛰는 거야. 큰 누님 작은 누님 해가면 그러니까 50만원에서 위원장 마음 좋고 좀 깎아주자는 게 안 깎아주면 일산지 바닷가 파이 죽은데요. 죽으라 내가 그랬어요. 니 못 죽으면 사람 아니다 했더만은 나중에 자기가 이야기를 들으니까 2000년 정도 되는 영역업체 사장인데 얼마나 꼴빠를 줬습니까? 그랬는데 우리한테 걸려가지고 그렇게 자기가 작아지기는 처음이었대요. 자, 안 그렇게 했습니까? 그거는 충분히 이해를 해요. 되게 밀어붙이니까 큰 누님 작은 누님 안 돼. 그러니까 큰 누님 작은 누님 사장이 하면은 노동자 제대로 된 거라. 그래서 우리가 이제 300만원을 받았습니다. 전부 다 300만원 받고 밀린 임금 다 받고 그래 또 한 20일 정도 또 쉬고 나오라도 돈 다 준다고 그래 20일 동안 몸조리 해가 보양 묵고 그래가지고 2007년도 6월 1일날부터 출근했습니다. 그래 지금까지 이렇게 해가 오고 있는데 연대 동기들이 또 어떠냐냐 하면 내가 뭐 복직을 하려고 하는데 아이고 지부장님 사업은 지금부터라는 거예요. 이런 젠장이 많이 사고가 들어왔는데 무슨 사람이 또 지금부터고 기도 안 차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별시럽다 무슨 사업을 또 하노 내가 그래서 이랬더니 진짜 들어와 보니까 또 어쩌느냐 하면은 그 당시에 이제 우리가 이제 복직을 해가지고 앞에 그 아이스링크장을 지울 때까지 우리가 대충 일을 좀 하자 이래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6월 1일부터 복직을 또 했는데 어쩌느냐 하면 그 아이스링크장을 다 짓고 나니까 우리 8명 흩어났고 자 둘이는 야간으로 가고 둘이는 뭐 우로 가고 또 뭐 너희는 어디로 가고 개똥 같은 소리 좀 하지 마라. 우리가 쫓겨난 자리 1강이동 2강이동입니다. 그걸 내놔. 그거 안 내놓으면은 우리는 하던 일 계속한다. 비닐을 들고 막 올라갔다 내려갔다 했습니다.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노블사가 하더라고. 하더니만 우리 투쟁할 때 대신 이제 대리업체가 또 들어왔습니다. 그분들이 1강이동 2강이동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있을 때 내가 그랬어요. 들었는 봉답 팔아먹고 군놈들이 박힌들 뺀다 그들면 우리는 1강이동 2강이동 쫓겨났는데 무슨 소리 하노? 우리 원칙 복지 우리는 1강이동 2강이동 내놔. 안 내놓으면 우리는 계속 하던 일 하겠다. 이래가 한 열흘 정도를 노블사가 자기네들이 하더라고. 새로 이제 지운데 그거 청소를 해야 되지. 우리는 내 비닐을 두고 왔다 갔다 하지. 이랬더니만 안 돼서 해놔놓으니까 이 사람들을 다 내보내고 우리를 1강 2등 2등 올라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올라오니까 또 말하냐 하면은 각서를 쓰래요. 다시 다른 데는 안 가겠다고. 글 몰라 각서 모신다. 글 앞에서 사무 보지 말라. 청소하노. 헛소리 하지 마라. 우리는 글 몰라 못한다. 무슨 각서노 또. 이랬더니만 저도 웃었거든요. 말하냐 하면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 지가 쭉 이기는 거예요. 일러놓고 팀장에 일러놓고 들었으면 또 쓰래요. 뭐 실병소리 하고 있노? 모신다 안 하더나. 무슨 들었으면 또 쉬노? 그러니까 못 산다 했어요. 그랬더니만은 우리를 그냥 1강이동에 지금 현재 2강이동에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지금도 연대 동지들이 옛날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금부터 시작이다는 말이 그래서 나온 거더라고요. 그래서 투쟁을 하고 딱 들어가니까 시간 많이 흘렀죠. 아니 뭐든요. 더 할까요? 고맙습니다. 더 하라 그럼 자꾸 하는데 방세로. 어디까지 해노? 어디까지 해노? 각서부터 해야겠지. 그래가지고 이제 또 좀 느슨하게 지기 된기 우리 팀장이 니한테 꼬시는 거예요. 지부장님 우리도 사람인데 너무 이렇게 각을 세우면
하면 우리도 감정의 동물이다. 그러니까 우리도 감정이 상하니까 너무 그래 각을 세우지 마라. 좀 느슨하게 할 부분도 있다. 이러는 거예요. 살살 꼬시는 거라. 그 나를 이제 교섭을 하다가 나니까 이제 내하고 좀 만나자더라고. 그래 만났지. 만나니까 그래 이제 우리 사무장하고 의논을 해봤지. 좀 만나자 하는데 난 사무장하고 같이 가고 싶은데 어쩌고 이러니까 집에는 혼자서 한번 가볼만 한데 무슨 말을 하는가 한번 들어보라는 거예요. 그래 가니까 나를 꼬시는 거예요. 말을 그냥 하면은 그거를 너무 각을 세우지 마라. 우리도 감정이 동물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해주고 싶어도 해주기 싫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막 대해 죽겠는 거래. 너무 각을 세우다 보니까. 그래서 막 아 맞다. 그래 좀 느슨하게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조금 느슨하게 한번 해봤습니다. 해보면서 어떤 일이 있었냐 하면은 이제 느슨하게 하면서 이제 거기서 또 어쩌냐면 내년에 교섭에 내가 어떻게 해줄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을 믿었어요. 믿고 이제 그 식당 대청소도 옛날에는 60만원 70만원 주고 왁스 작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또 내년에 교섭 잘 해보려고 하면 이거 좀 해두고 하는 거예요. 그것도 해줬어요. 또 해주고 나니 또 어떤 일이냐 하면 또 유리밖에는 절대 안 나간다고 했습니다. 그전에는 우리가요 청소의 일은 뒷정이었어요. 잡부였어요. 잡부. 자 꽃오면 꽃은 가야 되지. 또 산에 나무 쳐놓으면 그럼 드러내놔야 되지. 300kg나 되는 의자 물품 돌 갖다 놓으면 돌 그는 전부 다 갖다 놔놔야 되지. 또 한 300kg나 되는 체크상을 전부 다 여자들 너희가 밀어 올립니다. 그러면서 얼굴도 다치고 이런 적도 있습니다. 그런 일을 계속 하다가 이제 노동조합을 딱 하고는 절대적으로 우리는 유리밖에 안 나간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또 유리밖에 돌고 좀 해주려고 또 사정을 하는 거예요. 우리 조합원들 입이 쑥 나와가 있는 거로 그래도 내년에 교섭 잘해보려고 하면 우리 좀 해보자. 이렇게 꼬셨어요. 꼬시더만 우리 조합원들이 아 언니가 그전에는 각을 억수로 세우더만 언니가 돈을 좀 받아 묻나. 최대가 요새는 정말 느슨하면 모르겠다. 이제 우리 조합원들이 나를 의심을 했다더라고. 이제 지금 이야기 들으니까. 그래서 이제 두 가지를 했습니다. 그래 해주고 지금 눈치를 딱 보니까 앉아는 또 뭘 들고 나오느냐면 정년을 들고 나오는 거예요. 정년을 우리가 왜냐면 63세로 하되 기존 조합원에 대해서는 기한이 정함이 없습니다. 열흘 딱 이제 단협을 맺어놓은 거예요. 그래 놨더니 63세니까 돌아오는 달에 퇴직을 하라고 우리 왕언니한테 집으로 경고장이 온 거예요. 그때 저는 진짜 너무 분노했습니다. 아 노동조합하고 사측하고는 항시 줄을 땡기듯이 고무줄로 땡기듯이 해가 있어야 되구나. 이들이 의용이 된다고 되는 게 아니고 이래가 질질 끌려가다 보니 의용이 되구나. 이런 걸 절실히 제가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제 노동조합을 하면서 이제 아 이건 아니구나.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이제 합의가 온 거예요. 자 63세가 지나서는 계약직으로 하자. 이거는 계약직으로 하자는 말이다. 이러는 거예요. 이 양반들은 계약직으로 하자는 문구도 하나도 없는데 무슨 계약직으로 한단 말이고. 이랬더니 노동부에 또 의뢰를 해보자요. 노동부에 의뢰해봐라. 그래서 의뢰를 보내고 그때부터 제가 밤새도록 생각해봤습니다. 이걸 지키기 위해서 내가 얼마나 우리가 이런 고통을 받고 우리 조합원들이 이렇게 하고 했는데 이거를 여기서 놓쳐버리려니까 너무너무 억울하고요. 임금은 내년에 올려도 되지만 정년만큼 바로 해야 되겠다. 새벽에 아무리 생활해도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침에 가서 히터피 바꿨어요. 안 된다. 임금은 내년에 올려도 되지만 정년은 이번에 바로 해야 된다. 안 된다. 그래서 왕언니한테 계속 출근해라 언니. 돈은 내가 받아줄게. 출근만 해라. 이러면서 그 언니는 자기 보고만 자꾸 그러니까 자존심 상해가 안 하려는 거라. 그 언니 출근해라. 언니가 버티줘야 우리가 힘이 생기지 안 그러면 안 된다. 이래가 계속 출근시켰습니다. 하면서 또 이제 노동부에 의뢰를 했더니만은 노사가 합의해라 해라. 이제 이런 답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다음에 교섭을 해가 67세 연말로 우리가 결정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5년을 연장을 한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는 단협이 67세 연말입니다. 이제 그래 됐고, 이제 그래 지금 하고 있고, 지금 우리 단협에 지금 이제 원래 우리 요구안이 시급 6,000원입니다. 6,000원 근속수당 15,000원 상여금 300%를 지금 원래 넣어놨습니다. 넣어놓으니까 어쩌느냐 하면 학교에서 전국적으로 서울의 대학에 다 조사를 해보니까 자기네들도 조사하거든요. 해보니까 출장가가 조사했답니다. 출장가가 직원이 조사했는데 이제 어떻게 상여금 주는데 근속수당
금방 주는데 없더래요. 시급이 5,100원이 최고래. 그래서 웃기지 마라. 내가 서울에 일하나? 나는 과학대학교 일해. 당신네들은 교직원들은 1000% 같잖아. 그러고 학교에서 임직들이 또 있어요. 조교들 이런 사람 이제 조경 또 시설관리 이런 사람들 임직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400% 상여금을 줍니다. 들어온 입사와 동시에 400% 주는데 왜 우리한테는 10원도 못 준다는 말이고. 나는 어디 가도 이거 명분이 있다. 내놔라. 이랬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그 국회의사당에도 갔다 오고 정몽준 사무국에 제가 갔다 왔습니다. 갔다 왔는데 어저께 팀장이 저한테 부산에 있으니까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제발 서울 좀 올라가지 말고 지하고 이야기해보자요. 그래서 못 간다. 내가 그래 총장실도 또 찾아갔습니다. 가니까 팀장이 이야기해보자요. 총장실이 왜 왔노 하더라고. 우리가 엄연하게 총장 면담을 요구 신청을 했습니다 하니까 업체하고 이야기하지 니하고는 이야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팀장하고 이야기를 해보자. 이 팀장이 안 올라갈라 하다가 지금 3시에 우리 빨간 조끼 딱 입고 총장실 딱 쳐들어가니까 비서가 이제 총장 찾으러 가니까 안 가고 관리과를 갔던 모이라 관리과 팀장이 딱 올라왔어요. 올라와가지고 이거 마십니까? 이러더라. 뭐예요? 총장 면담 왔지? 이렇게 하니까 저하고 이야기해보자. 안 간다? 이렇게 했더니만 해보자고 사정을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우리 저를 알아내러 왔습니다. 오니까 우리하고 이야기하는 게 내가 뭐 이때까지 뭐 7% 8% 올리주고 이렇게 했는데 내 나름대로 한다고 했는데 어쩌고 저쩌고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하고는 이야기 안 된다. 이렇게 하고 우리가 조정 신청을 어저께 했습니다. 그래 해놓고 제가 이제 서울 올라간다. 그 내가 소문을 냈어요. 그러면서 내가 편지를 딱 써요. 써가지고 내가 가지고 올라간다. 이래 사장한테는 사장이 그거를 탁 찍더라고요. 사진을 찍어가 학교다 이야기를 했는데 김순자가 내일 국회로 올라간단다. 나는 실제로 요도 오는 김에 내가 올라겠지. 내가 실제로 저한테 막 연락했는데 나는 깨없나. 그래서 요 오는 김에 좀 일찍 올라와라. 곧 한 들리다가 요 해야 되겠다. 요런 계산을 내고 내가 올라왔는데 나는 이 때문에 간다 했더만 정보과에서 막 아침부터 전화가 온 거예요. 지부장님 서울 가신다고요. 그러는데 야 와서 올라가는 거 뭔 몰라서 묻나. 네, 그랬어요. 갔다 와서 쓸데없어 하지 마라. 네, 갔다 올게. 갔다 와서 이야기하자. 이랬더니만 오늘 사무실에 가 도망갈 법 없어요. 그러니까 김순자 겁나는 모이나 다 도망갈 법 없어. 그래 만나지는 못하고 이제 서가 이제 붙여놓고 왔어요. 그래 왔는데 이제 진보신당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번에 이제 비례대표 1번 이거를 이제 하게 된 이유가 저는 처음에 이제 진보신당 비례대표 1번이 처음에는 3번을 하라 그랬어요. 처음에는 3번을. 그래서 3번은 무차하면 되노. 내 교섭도 해야 되고 살림만 살고 노동자밖에 안 했던 사람이 무슨 국회의원이고 국회의원은 돈도 많고 많이 배운 사람들이 하는 거지 무슨 국회의원이고 저 역시도 그렇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래가지고 뭐 한다고 생각은 안 하고 3번 정도는 그냥 뭐 이름만 얹어놓으면 된다 이러는 거예요. 그럼 이름만 얹어놓으면 된다 그러니까는 그럼 언제나 봐라 이렇게 된 겁니다. 아니 어느 날 또 있으니까 1번을 하라는 거예요. 1번을. 그 1번하고 3번하고 차이가 뭐고 이러니까 1번은 당선될 확률이 높고 3번은 당선될 확률이 없대요. 와이고 막 우리 조합원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1번 대가 언니가 국회의원에 가보면 학교에서 탄압하면 우린 죽었다 이거예요. 너 저거 먹고 절단 난다 못 간다는 거예요. 조합원들이. 그 따지고 보면은 되면 더 못 건드리는데 우리 조합원들은 이제 그걸 더 걱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되고 난 뒤에 걱정하자. 막 된 분위기라. 그래야 막 못한다는 걸 우리 조합원들 설득시키느라고 그 이때는 다 와가지고 제가 설득을 시켰습니다. 그거는 되고 난 뒤에 걱정해도 된다. 내 책임질게. 이거보다 더 힘들었다면은 내 책임질게. 내 대가리 빠뿐하니 있어. 내 책임질게. 빠뿐 안 되면 그런 식으로 우리 조합원들 설득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조합원들 언니를 믿고 그럼 언니야 해봐라. 이래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까지 와줬는데 저는 평소에도 그런 욕심은 있었습니다. 참 우리는 그래도 노동조합을 해가 요 정도 권리라도 찾는데 참 무노조 있는 이런 분들은 과연 어떨까 제가 있어 봤기 때문에 너무도 잘 알거든요.
어떨까 이런 싶어서 이분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거를 많은 고민도 실제로 좀 해왔습니다. 해왔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진보신당에서 이런 제의가 왔을 때 저도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연대 동지들한테도 의논도 해보고 우리 조합원들한테 의논을 해보고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해라 어떤 분들은 하지 마라 이러니까 최종적 결정은 내가 해야 되는데 도저히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결정하는 게 맞겠다 이런 싶어서 결정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하게 된 중요한 동기가 제가 이제 그때 부산에 고신대 하고 해양대를 갔다 왔습니다. 그때 갔다 오니까 해양대를 갔다 오니까 제가 이렇게 했습니다. 청소노동자도 국회의원이 될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지고 여러분들 앞에 섰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동지들은 맨날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 뭐 정치는 현장으로부터 뭘 하겠다는 말인데 나 그 말이 이해가 안 갔습니다. 뭐가 정치는 현장으로부터 뭘로 우측의 현장에부터 정치를 하겠다는 말이에요. 거기를 갔다 오면서 제가 느낀 게 동지들이 이래서 정치는 현장으로부터 이 말이었구나. 정치라는 게 뭡니까? 우리 세금 받아가 우리 국민들 잘 사도록 해주는 게 정치 아닙니까? 그걸 제가 알게 된 겁니다. 그날 가보니까 너무너무 조합원들이 좋아해주고 반가워해주고 대리만족하는 게 있다는 게 너무 그동안 억눌려 있는데 그나마 그래도 노동조합이 있다는데도 그런데 없는 데는 어떻겠습니까? 자,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제가 선택한 거에 굉장히 자부심을 가졌습니다. 내가 선택을 잘했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번에 이제 전국적으로 진보신당의 비례대표를 하면서 제가 돌아본 결과에 진짜 너무 느낀 게 많습니다. 참 노동조합이 돼 있다는데 엄연히 식당이 존재하고 있는데 제일 불편한 게 밥이랍니다. 진짜 이번에 그 진보신당에 갔다 오면서 그걸 하면서 국회의원이 되지는 못했지만은 진짜 많은 동지들과 함께 했고 또 함께 하겠다는 약속도 하고 왔습니다. 하고 왔고 너무 처절하게 참 힘들게 하고 있구나. 저는 청소노동자들이 이번 선거를 통해서 그렇게 많은 줄 몰랐습니다. 40만 명이랍니다. 우리 청소노동자들이. 40만 명 중에 국회의원이 단 한 명만 있어도 우리의 노동조건이 이렇지는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는데 너무 청소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이 너무 엉망이더라고요. 엉망이라. 그리고 또 공통점이 지하에 가면 탈의실이 다 있어요. 통풍도 안 되는 곳에 거의 다 지하 가니까 다 어느 대학 어느 병원 할 것 없이 지하 가니까 다 있더라고요. 이제 탈의실이.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우리도 당연히 쉴 권리가 있는 사람들인데 왜 먹는 거 입는 게 가장 중요하다 아닙니까? 가장 기본적인 거 돼야 되겠다. 그래서 저는 학교를 지을 때부터 관광업체를 지을 때부터 설계부터 우리의 실공간을 내놔라. 한 사람이 있는 학장실은 20평도 넘는데 왜 우리의 실공간은 한 평도 없단 말이고 이걸 난 이해를 할 수가 없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많은 분노를 느꼈습니다. 느꼈고 또 기가 차는 거는요. 그때 제가 이제 이 선거를 하면서 이거 뭡니까 대학교에 청소노동자들을 만나기 위해서 서울에는 왜 그리 일찍도 출근합니까? 제가 집에서 4시에 나갔습니다. 4시 반대가 그 어딥니까? 노량진이가 노량진 그게 가니까요. 청소노동자들이 전부 다 버스 타려고 다 나와 있더라고요. 다 나와 있는데 6시 되니까 대학교에 청소를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왜 이렇게 일찍 청소를 하느냐 이러니까 청소는 일찍 해야 된대요. 그 싫어 청소하는 노동자분들이 거기 있다 고정관념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우리는 8시 출근해가 뭐 커피 한잔 먹고 8시 반에 일합니다. 그래도 아무리 지장 없어요. 그랬는데 6시 대가 일을 하겠다는 거는 용역업체가 학교 잘 보이려고 알람방구 끼는 거 하나 안 그러면은 청소 노동자들은 새벽에 일찍 일나가 청소하고 우리 보는데 없어져라 이거 아니면 둘 중 하나 아니면은 2개 다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선진국에 또 카나다에 있는 우리 당원 동지들이 있어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그러면 청소 노동자들 그날은 몇 시에 출근하느냐 물다 9시에 출근해가 6시에 퇴근한답니다. 그런데 우리 노동자들이 6시에 출근해야 된다는 고정관념이 들어있더라고요. 6시에 출근하려면 집에서 주부들은 4시에 일나야 됩니다. 4시 아니라면 답 없어요. 4시에 일하려면 하면 최저임금 사업장에 있는 사람들이 생체 리듬이 저는 바뀐다고 봅니다. 이거 맞지 않다고 이거 바꿔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므로 제가 이번에 또 선거를 하면서
또 제3 느끼게 된 겁니다. 그런데 서울에 오니까 서경지부하고 이런 분들이 지방대하고 다르답니다. 저는 지방대하고 다른 이유가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그런 것도 우리 스스로 바꿔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고 이번에 이제 제가 이제 울산에서 이제 선거를 지나고 비록 당선은 못됐지만은 또 울산의 비정규직 위원장으로 제가 추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비정규직 위원장을 하면서 내 가장 가까운 지금 동구에 거기에 이제 동구청 여기도 미화원들이 있습니다. 자치노조가 또 있는데 이제 계약직 말고 그 상용직 말고 또 지금은 또 구청에서 전부 다 지금 계약직으로 받고 있거든요. 근데 그분들을 첫째 이제 조직을 하려고 지금 마음먹고 있고 또 전국적으로 제가 이제 당선에 관계없이 내가 올게 이래서 약속을 해란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만나보러 내가 시간이 일을 하면서 얼마나 겨울 길지 모르겠지만은 겨울방학, 여름방학이 있으니까 그때만이라도 순차적으로 한번 돌고 싶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리로 또 한번 가보고 싶고 또 조직 사업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열심히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 많이 좀 도와주십시오. 진짜 우리 보면은 특히나 청소 노동자들 그래서 이제 지금 대학교를 지금 제가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특강을 거리 특강을 쓰다 이렇게 대학생들한테 갑니다. 가는데 우리 또 주부들이고 나이가 있으신 분은 좀 말도 제가 좀 편안하게 할 수가 있는데 학생들이다 보니까 말이 어려운 거예요. 조심도 되고 그래서 이제 이런 학생들한테 가장 부탁하고 싶은 게 뭐냐 이제 이렇게 학생들 질문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내가 몸담고 있는 학교에 청소 노동자들이 어떻게 지내는가, 응? 그 다음에 경비 노동자들이 어떻게 지내는가, 조리 종사원들이 어떻게 지내는가 한번 돌아봐 주시면 고맙겠다. 그 부탁을 하고 싶고 그 다음에 또 학생들한테 부탁하고 싶은 거는 내가 살아가고 있는 사회 지금 어떠냐 이걸 한번 생각해 봐 줬으면 고맙겠다. 내가 두 가지 부탁을 하고 싶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제가 마무리를 하고 이렇게 뭐 찾아주는 데마다 이렇게 뭐 열심히 또 제가 힘 닿는 데까지 이렇게 하려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못하면은 잘못한다고 또 채찍질도 해주시고 사람은 잘한다고 또 박수도 쳐주시고 그래 많은 지지와 응원 부탁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아직 들어가지 마시고요. 울다가 웃다가 많이 그랬죠. 삶의 외환이 많이 느껴나는 것 같은데요. 한 시간 정도 지났는데 되게 많이 오셨네요. 멀리서 올라왔으니까 이제 좀 궁금한 것들 있잖아요. 뭐 선거할 때나 아니면 아까지 노동조합 활동하면서 많은 얘기들을 했는데 궁금한 거 있으면 한번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뭐 좀 없나요? 저는 딱 보면서 이제 국회의원은 이번에 당선이 안 됐지만은 국회의원보다 좀 더 중요한 게 또 우리 서문민주노총 위원장이 감이 아니신가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말씀도 잘 하시고 사실 이렇게 우리가 노동자 투쟁하고 하면서 참 많은 것들을 우리도 모르게 잊어먹은 것 같은데 진짜로 운동에서 가장 이제 기본적으로 좀 지켜야 될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다 잊어먹은 것들을 실천으로 계속 많이 옮기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해봤어요. 질문이 안 나오니까 제가 한번 안녕하세요. 말씀 너무 잘하셔가지고 정말 감동적으로 들었고 정말 너무 쉴 틈이 없이 그러니까 듣는 사람들도 너무 쉴 틈이 없이 말씀을 잘하시더라고요. 근데 여성 노동자의 투쟁에서 자식과 또 남편분들 밥 해주느라 더 바쁘다고 하셨는데 그래도 우리 사회에서 국회의원 비례대표 의원까지 나오면 집안에서의 위상이 좀 달라지진 않았는지 남편분이 밥을 좀 더 하신다던가 그런 변화는 없는지 저는 좀 궁금하고요. 그리고 같이 투쟁하는 노조원들의 가정에서도 그런 변화가 좀 있는지 궁금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저는 남편이 없습니다.
없고 딸내미 하나 데리고 그러니까 그래 사는 사람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제가 항시 집에 가면은 불만을 많이 이야기했습니다. 그동안 그래 자식한테 세뇌교육이 된 거죠. 욕했습니다. 예마 응? 이거 진짜 이 사회가 잘못된 거다. 응? 개새끼들 하면서만 늘 집에 가가 막 딸내미한테 막 계속 이 스트레스 사용을 누구한테 이야기할 데가 없잖아요. 계속 딸내미를 데리고 막 계속 했습니다. 그러더니만 투쟁을 할 때는 그 도움이 되더라고요. 아 우리 엄마가 그렇게나 불만을 가시더만은 결국은 이 난리를 벌리구나. 자 이렇게 해가지고 자 많은 지원글이 됐지요. 그런데 우리 딸도 이제 이 사회가 잘못되고 있다 이런 거는 많이 압니다. 아는데도 실천을 잘 안 하랍니다. 그래서 그게 큰 문제예요. 이제 그랬고 이번에도 이제 이래 나온다니까 와 우리 엄마 멋있다. 30살 먹는 딸보다 60살 먹는 엄마가 더 인기가 좋으니까 이를 어째 뭐 봉준호 감독이라네. 뭐 봉준호 감독이 얼마나 유명한지 몰랐어요. 또 뭐 감독 또 있대. 뭐 대유명한 분 뭐 어디 멀리 간 다른 나라에 가 있다대. 그럼 무슨 감독이라고 했노? 그 감독하고 그래 뭐 내 지지 서명 보낸다고 이런 이야기를 뭐 인터넷에 글을 올리는 것 같대. 올리니까 이제 지가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많은 지원군이 됐습니다. 그래서 뭐 큰 어려움 없이 뭐 또 노조 활동하고 정치하고는 또 다르다 아닙니까? 또 다른 경험을 하게 된다 아닙니까? 처음에는 뭐 이런 뭐 후보로 나가라니까 우리는 맨날 뒤에서 이것만 하다가 아이고 내비누로 앞에 앉으라니까 사진은 앞에서 자꾸 찍어야지 손이 이거 뭐 뒤로 가야 되는지 앞으로 가야 되는지 와야 되는지 자세가 잘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많은 어려움이 있었는데 막 그런 거 떨어졌으니까 이제 막 그런 어려움은 좀 없지 싶어요. 없지 싶고 그래서 지금까지 잘해오고 아까 또 뭐더라? 무슨? 응? 다른 가족, 다른 우리 조합원들에 대한 이야기죠. 예, 다른 조합원들도 그 문제가 그 당시는 좀 문제가 많이 있었지요. 그런데 제가 우리 위원장님도 역시 그랬지만 저도 그랬습니다. 책임지는 자세 이게 가장 중요하더라고요. 내가 책임질게. 우리 위원장님도 책임진다고 했습니다. 저도 책임진다 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 조합원들은 쟤는 2000년도에 다 들어온 분들이 선배입니다. 선배가 저는 제일 늦게 들어온 사람입니다. 제일 늦게 들어온 사람인데 내가 뭐 학교 반장도 아니고 학교 직원도 아니고 나는 같이 일하는 동료들 중에 가장 늦게 들어온 사람입니다. 그랬는데 이 사람들을 설득시키려고 이 사람들을 신뢰를 얻으려면 내가 신뢰받을 수 있는 행동을 해야 신뢰를 해준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조합원들한테 물어봤어요. 어떻게 해서 그걸 신뢰를 했느냐고. 그 저를 따라와 주는 게 너무 고맙다 아닙니까? 안 그래요? 그래서 어떻게 신뢰했냐면 학장실 앞에서 신발 벗고 두드릴 때 그때 알았답니다. 우리 조합원들 이야기를 들으면은 학장실 앞에서 신발을 두드릴 때 아, 저 양반이 보통이 없구나 이런 생각을 했답니다. 그 더 하락하다가 우리 위원장님 살살 하락하면 난 좀 살살 하고 이래 시계 하락하면 이제 또 시계 하거든. 그러니까 우리 위원장님이 살살 하라고 손을 이래 하더라고. 그러니까 조금밖에 안 했는데도 그날 우리 조합원들이 보면서 아, 저 사람 신뢰해도 되겠구나 믿어도 되겠구나 이런 확신이 서더랍니다. 그래서 따라왔다는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나중에 이제 웃는 이야기로. 그래서 여기까지 오게 됐습니다. 물론 어려움도 있었죠. 있었지만은 그런 걸 다 극복하면서 자 여기까지 오게 된 거지. 예. 그럼 답이 됐나요? 성격 결과 있는 날 딱 결과 있고 네. 안 됐구나 했을 때 그때 마음이 어떠셨어요? 예, 물론 저는 그랬습니다. 안 되고 있으니까 이런 말을 많이 하더라고요. 나는 최선만 다하면 된다. 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최선만 다하고 결과에 그걸 해야지. 그거 뭐 안 되는 걸 지금 억지로 그런다고 됩니까? 그런데 저는 그렇게 평소에도 그런 생각을 관운이 있어야 된다. 되려면 관운이 있고 모든 게 되어줘야지. 억지로 안 되거든요, 사람이. 그래서 그날 저녁에 막 그동안 내 노래하고 춤추는 거 좋아하거든.
그래서 막 노조는 아무나 하는데 노래 잘하는데 위원장 노래 하고 나는 관계 없는데 잘 안 하는데 한번 할게요. 노조는 아무나 하나 용기라도 있어야지. 너저의 기쁨도 해고의 아픔도 고용보장 가는 길이야. 우리 투쟁에 함께 해주던 연대 동지기에 노조는 우리가 한다. 원직복직 쟁취해야지. 맞는 거 맞는 거 청소는 아무나 하나 이것도 노동인데 살기도 닦기도 뼈 빠지게 했건만 해고가 웬 말이 드냐. 화폐에서 나이 만들어 올 때 갈 때 없건만 위원장 좀 더 들어라. 청소는 우리가 왜 했노 그 다음에 고용보장 쟁취해야지. 앉아 이제 볼게. 이제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제 투표 결과 보는 날도 아이고 그동안 못 놀아가 막 다리도 아프고 막 노래도 못해가 막 그러니까 막 우리 저 뭐 이감정 위원장하고 시기 놀다 보면 막 떨어졌다 하래. 걸리면 서울로 가고 떨어지면 과학대로 간다 했단 말만. 과학대로 많이 이감정 위원장한테 오늘까지는 내 수염은 아이가 빨리 가방 벗어. 내일부터 내 위원장 깍듯이 모실 테니까 빨리 벗어. 그냥 그날 저녁에 막 이거 뭐고 배에다가 그거 꼽아가 이거 뭐고 숟가락 꼽아가 얼마나 흔들었는지 막 그래서 배이 다 깨지고 난리가 났어요. 그래가 그 이튿날 와가 또 정상근무 했습니다. 그랬더니 막 인터뷰라 하나 뭐 이렇게 놓고 말하는 거 그거만 왜 오제 교섭해야 되지 일해야 되지 선거 끝나고 나니 더 바빠. 그래가 유명인사가 됐습니다. 오늘 또 이 자리까지 왔고 맹자, 순자, 자자 돌림으로 하는 사람들이 일을 낸다니까 맹자 이라고 와봐라. 내 길을 좀 물어이어줄게. 아이고 이래가 버떡버떡하고 끝내야지. 요즘에 예쁘게 하면 안 된다 했지. 무시해야 된다. 자 우리 요 땅이 돼. 지금부터 요 땅이 돼. 요 땅 해가지고 재능 죽여야 된다. 알았지? 딱 덤비면 겁냅니다. 우리가 어설프게 덤비니까 그렇지. 죽기 살기로 덤비면은 그건 저가 더 많거든. 왜 죽으면 돈도 많고 살아야 돼. 우리는 뭐 미칠 거 뭐 있는겨. 나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요. 그러니까 시기 딱 밀어붙이는 거 그거만 하면 돼. 시기 밀어붙이면 겁냅니다. 알았지요? 알았나 명자. 자 화이팅! 화이팅! 감사합니다. 예, 그 마지막으로 이제 한두 개 정도만 이제 질문 받아보고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그 지금 기회가 아니면 사실은 또 만나기가 힘들어요. 나중에 이제 뒤쪽에 좀 없나요? 이야기가 이제 이야기 속에서 참 많은 얘기들을 해가지고 따로 이제 궁금한 거는 없나 봐요. 하나만 딱 있으면 좋겠는데 없나요?
가장 힘드신 게 무엇인가요? 요즘 힘들게 하시는 거가 있다면 요즘 힘들게 하시는 게 있다면 어떤 게 힘드시죠? 요즘 힘든 건 교습이죠. 교습만 잘 되면. 그래 이번에 상여금 내 전국적으로 없는 거 받아내야 된다. 이거 주고는 1000% 받는데 왜 우리는 못 준단 말이고. 우리가 학교에서 가장 더럽고 힘든 일을 우리가 하는데 이거 어디 내놔도 명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 상여금 받을 겁니다. 내가 또 능교 비례대표 1번 아닌겨. 그래 뭔가 좀 보여줘야지. 시시하이가 끝내면 아이고 아마 선장이 가보지 마라 일하가지고 서울에서 먼저 멋진 일에 교섭을 해가 지방을 내려와야 되는데 우리는 까불로 됐어. 까불로 내가 그래 그 인터뷰에 오는 분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 나이를 보면은 노동조합 접을 나이래요. 노동조합 접을 나이고 서울도 아니고 또 촌에서 어? 그래 와보면 또 막 용기가 그래 있단다. 그래서 좀 특이한 상황이다 이런 이야기를 오는 분마다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 만나보면은 그래 힘이 난대요.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 그러니까 지금 저도 홍익 때도 시기 밀어붙여가지고 함 사오려면 힘들잖아요. 제대로 딱 이기놓으면 원동 빈다니까. 얼반 이기놓이 돌버섯처럼 살아나가 자꾸 그래 끄떡 던다니까. 확 함에 붙었을 때 이빨 이겨봐야 돼. 이빨 끝까지 이겨봐야 돼. 내가 또 이야기 한번 할게요. 우리 위원장님이 우리 3개월 동안 2개월 동안 투쟁하는데 집에 하나도 안 가가 씻기도 안 하고 있지요. 와이고 내가 더러워가지고 내가 조석은 아니라 같이 투쟁 못한다. 집에가 좀 쉬고 이빨도 안 닦는 거예요. 6달 동안 내가 참 미치네. 하루 집에 보내놨더니만은 머리를 막 홀락 깎고 왔는 게 더럽다 한다고 머리를 깎고 놓으면 안 씻어도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인터뷰 할 때마다 가장 존경하는 분이 누구냐 이러면 우리 김덕성 위원장 제가 이야기합니다. 김덕성 위원장 제일 존경합니다. 그런데 우리 위원장님이 가르쳐 주더라고. 또 말이 많지. 가야 되나 어디 되나 가야 아니 멀었지요. 그런데 우리 위원장님이 다 이래 이야기를 하더라고. 노동조합 가르칠 때 지부장님 노동조합을 하면 항시 두 갈래 길이 나옵니다. 어려운 길이 하나 있고 쉬운 길이 있답니다. 어려운 길이 옳은 길이다. 진짜 그거네 해보니까 진짜 내가 해보니까 명언의 말씀 명언의 말씀. 그래서 비록 나이는 내보다 영 한참 어리지만은 그래도 내가 늘 존경합니다 존경합니다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간들 참 김순자가 김덕사의 존경 안 하면 그건 사람도 아니지. 예, 그렇게 해와가 이까지 해가 오고 있습니다. 해가 오고 있고 자 열심히 하면 됩니다. 하면 투쟁하지 않고는 내 일을 내가 말하지 않는데 누가 말해줄 겁니까? 우리 조합원들한테 저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일을 얘가 부당하다고 말하지 않으면 아무도 안 해준다. 내 있는 사업장에서 어디 가봐라 비정규직 더 비참하다. 내 있는 사업장에서 제대로 목소리 내고 제대로 하면은 응? 그게 제일 장대지. 가봐라. 오히려 더 비참하고 더 힘든다. 응? 그래가지고 내가 직장생활 제대로 해야지. 어디 가면 나으려가. 나도 청소 다른 데 갈 수 있어요. 나도 다른 데 청소 다른 데 갈 수 있단 말입니다. 왜 내가 이렇게 하게 됐느냐. 내 문제를 내가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런 걸 제가 또 느꼈고 또 한 가지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서울에 투쟁을 오니까 장애인들이요. 휠체어를 타고 투쟁을 하는 거예요. 내가 그때 처음 봤어요. 그 모습을. 내가 그때 느낀 게 이야 참 우리는 비장애인이지만은 장애인들보다 정신연령은 더 못했구나. 응? 저런 분들은 자기 권리 주장을 위해서 그 말락합니까? 무슨 권리? 걸어 다닐 수 있는 권리. 기본권 권리. 예. 내가 걸어 다니는 거 그러면 이동권 그래. 이동권 그 권리를 위해서 그분들이 싸우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더 힘을 얻었습니다. 아, 비록 우리가 비장애인이지만은 정신은 저 양반들보다 더 못했구나. 이런 걸 제가 반성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아, 진짜 노동조합은 제대로 해야 되겠구나. 노동조합 하지 않으면은 지금 되는 방법이 없잖아요. 다른 방법 지금 없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더더욱더 그분들을 보면서 특히나 또 울산은 장애인 이런 특히나 사회당 이런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하고 많이 접해보면서 그런 걸 저는 더 많이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더더욱더 또 뭐 용기를 가지고 열심히 하려고 하고 또 열심히 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예쁘게 봐주시고 잘못하는 게 있으면 잘못한다 항시 충고하십시오. 트위터 저 하거든요. 그러니까 트위터로 말씀해 주세요. 그럼 언제든지 당해받겠습니다. 오늘 말이 많다 그러죠. 질문 없으면 일단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우리 김순재 동지 울산과학대 투쟁에 이제 상해금 투쟁 300% 상해금 투쟁 성공하면은 사실 또 이게 다른 이제 경선 노동자들 사업장까지 같이 파급될 수 있겠죠. 그런 것 때문에 또 앞장서서 하고 있는 거 같고 또 이제 보면은 재능 동기들 또 단체 예배 가지고 투쟁하고 있는데 이것도 다시 온상 회복시키고 특수고용 노동자들 전국에 한 250만 명인가 이렇게 생각이 잘 안 나는데 250만 명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맞대요 이제. 그래서 이 동기들이 가장 앞선 그런 투쟁들이 또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 여기서 만났어요. 또 이게 오늘 의미가 있는 날인 것 같고. 그러니까 오늘 또 보면 이제 5월이 이제 어버이날도 있고 스승의 날도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진보신당 우리 당원 동기들이 오늘 특별하게 준비한 게 있대요. 그래서 재능조합원 동기들 좀 앞으로 모시고 그리고 우리 김순재 동지 갑자기 안 보이시네. 같이 이제 앞으로 좀 불러도록 할게요. 왜냐면은 우리 진보신당 동기들이 카네이션을 같이 준비했어요. 재능 동기들은 또 보면은 또 학습지 선생님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스승의 날 의미가 있는 것 같고 우리 김순재 동지 앞에 이제 나와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또 어버이날이 또 있잖아요. 어버이날. 그래서 카네이션을 준비했어요. 그래서 보면은 우리 어버이날 스승의 날 이런 문제가 아니라 같이 우리 김순재 동기도 보면 이제 어버이날이기도 하고 또 우리 투쟁에서 그리고 우리 노동자들이 인간다운 그런 삶을 살기 위한 그런 투쟁들에서 또 가장 앞서 나가는 그런 그런 또 스승이기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맞다 노래도 스승 노래 있어요? 그거 없죠. 우리가 이게 투쟁가만 있어가지고 없어요. 그래서 좀 노래 잘 부르는 동기 있나요? 이렇게 하면 모셔야 될 것 같아요. 같이 노래 부르면서 스승의 날 노래 같이 부르면서 같이 카네이션 도와드리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스승의 은혜는 하늘 같아서 우러러볼수록 높아 만지네. 참되거라 바르거라 가르쳐주지. 스승은 마음에 머머이시라. 고마워라 스승의 은혜. 보답하리 스승의 은혜. 끝내기 전에 그래서 마지막 한 말씀 하고 끝내도록 할게요. 저는 오늘부터 순자 언니를 가장 존경하기로 했습니다. 예, 꼭 국회의원이 당선됐었어야 하는데 너무 제가 지부장님 투쟁하신 얘기 들으면서 저희 정말 너무 많이
반성도 많이 했고 느끼는 게 너무 많았고요. 짧게 발언하시는 것들 많이 봤는데 오늘 투쟁 과정들을 직접 이렇게 입성을 통해서 들으니까 너무 감동스러워서 또 제가 별명이 또 찌질하게 잘 울잖아서 앞에서 너무 감동스러워서 여지까지 했던 앞서서 강연해 주셨던 강사분들한테는 죄송하지만 가장 오늘 가슴이 뜨겁고 그리고 너무 열정적이고 너무 감동 있는 특강 해주신 우리 김순자 지부장님께 우리 격려와 응원과 지지의 박수, 저희도 반드시 승리할 수 있다는 믿음의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역대 거리특강 참여 인원 사상 오늘이 최대 초등생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예, 고생하셨습니다.